삼선 전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랜빌의 매매 법칙 이제 좀 해드릴 텐데, 그랜빌의 매매 법칙 그 기준을 좀 이제 들어보시면 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는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랜빌의 매매 법칙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그랜빌의 매매 법칙을 좀 업데이트를 해놨어요. 그래서 슬라이드 쇼 설정 뭐 저희가 방송 끝나고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해놓으시는 게 가장 유리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거를 지금 진행을 해드릴 텐데 지금 우리 연구원이 저걸 이해를 약간 못해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생명,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꿈만 같다, 저런 종목 나도 사고 싶다, 안 되죠. 예? 실질적으로 사서 수익을 내셔야 되잖아요. 보시면은 어제 그 금요일 같은 경우에 하나생명, 삼성바이오로직스, 신풍제약, 삼성생명 박스를 쳐드렸는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교육받아서 캔들 교육만 받아도 어떤 거예요? 캔들 교육만 받아도 바닥에서 살 수 있었잖아요. 예? 2번 바닥. 그리고 그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야, 캔들 나 다 알아. 다 알기는 무슨. 아주 그냥 기가 차실 거예요. 그리고 윤정도 성격 아시잖아요. 캔들이 사실 한 10시간 해도 모자라요. 그래서 4시간, 5시간 해드린다고 했는데 4, 5시간 해드리고 나서 윤정도 딱 봤을 때 오늘처럼 또 먼저 교육처럼 이거 봐라. 굉장히 능동적이신데 윤정도가 해드린 게 별로 없어? 그러면 그때 그냥 막 미친 듯이 추가 교육 시간 또 잡아드릴 겁니다. 절대 교육만큼은 비용 아끼지 마시고 윤정도도 최선을 다해드릴 테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슈가 불거졌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슈 기준에 37조짜리 종목에 4천억 매출, 순이익도 아니고 4천억의 매출을 새로 설정을 해서 공시를 했다. 생산계약 의향서를 체결했다는 공시를 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전에 이미 뭐 노출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정책이 코로나19, 19 관련해서 무엇이든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진행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조를 해주겠다 정부가 뭐 그런 내용도 되고요. 그래서 4%대 갭 상승 이후에 60만 원까지 치고 올렸죠. 그게 이제 이 뉴스입니다. 근데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 거는 뭐 4천억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한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죠. 결론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하고 지금 현재 시장의 시가총액하고 전부 따져서 계산을 해드릴게요. 윤정도네는 일단 수익을 냈어요. 그리고 차익 실현을 했어요. 근데 뭐 내일 또 움직이면 또 들어가죠. 저거 뭐야, 내일 움직이면 왜 못 들어가겠어요. 다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군들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는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들여다보자는 거죠. 시가총액이 1000조 미만으로 내려갔다가 무지하게 올라왔어요. 1235조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셀트리온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616만 주란 말이에요. 55만 9천 원.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이 36986이에요. 36조 9,800억입니다. 나누기 시가총액 지금 현재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이 1235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가총액 비중이 대략적으로 3%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3% 되는 종목이 3% 곱하기 뭐 퍼센트로 할 필요도 없죠. 3% 곱하기 장중에 26%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그렇게 해주면 0.78%의 지수를 들어 올린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루에 들어 올린 그 등락폭이 그냥 대략적으로만 기준 잡으시면 돼요. 36포인트 기준 잡고 0.78%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장중에 들어 올린 게 14%.
14포인트, 14포인트. 장중에 들어올린 게 14포인트.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비중이. 거기에서 종가가 16.82로 끝났으니까 약 0.5%. 그럼 얼마? 결국은 10포인트 정도, 10포인트 가까이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혼자 끌어올린 거예요. 총 24포인트가 올라왔는데 그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혼자서 10포인트. 그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큰 겁니다.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상한가를 가? 26%또 올라? 그럼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월요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종목 때문에 15포인트가 올라와요? 그럼 제약바이오가 다시 덩달아서 움직여? 그럼 막 20포인트 막 그 이상으로 움직여요? 그건 좀 오버돼 있지 않나요? 거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이 37조인데 또 26%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뭐 상상을 초월하죠. 37조 곱하기 126이면 46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한 방에. 근데 이번에 수주 공시한 게 얼마? 4천억짜리. 4천억짜리. 그게 영업마진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50% 넘길까요? 50%라고 해도 영업마진, 또 순이익까지 연결해서 그냥 2천억이라고 해도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추가된다라고 했을 때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준에서 기존의 영업이익 전망치 플러스 2천억 기준이면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 순이익으로 잡죠. PER 잡아야 되니까. 그러면 내년 예상치가 3,600억인데 2천억 영업이익, 순이익 플러스 해줘도 5,600억. 5,600억에 40조가 넘어? 46조? 50조? PER이 100배 가까이 되잖아.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과하다. 과하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어떤 거? 우리는 이제 삼성바이오는 계속 보아왔죠, 사실상. 아주 강력한 매매 사인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봐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시장 붕괴되기 직전에도 충분히 따라붙어서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좀 일찍 나왔죠, 3월달에. 3월달에 사실상은 추세 강합니다, 추세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1월달에도 마찬가지고 1월달에 이럴 때 들어왔잖아요. 갭 상승이 나올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질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준에 우리 한번 들여다보면은 매매 사인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 여러분들이 진짜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의 문자를 어느 시점에 발송을 했는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의 흐름에서는 18년도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는 몇 번 사인이 안 나왔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2020년 1월 달에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월 23일 기준에서도 나갔는데 요 날이 되겠어요? 요 날. 그때 20만 주 기준 거래량이라고 설정을 해서 내보냈습니다. 캡처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런 내용을 보셔야만 그 다음번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거래가 될 수 있는 매매 사인인지 교육인지 그 기준이 잡힐 거 아니에요. 보겠습니다. 자, 1월 23일 07시 기준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매 사인이 있었는지. 보시면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제가 그럼 저장을 해놓고 좀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저장 바탕화면에 해놓고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월 23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 카톡방에 공지 다 올려주고 여기 라이브 방송에 몇 분 들어와 계신다고. 지금 200분뿐이 안 들어와 계셨는데 4,000분한테 다 공지 올려야지. 간단하게만 써드려. 너무 길어도 안 보시니까. 자 보시면은 어때요? 날짜가 옆에 이렇게 보이실 텐데 1월 23일 07시
09시 07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20만 주 이렇게 돼 있죠. 이날 20만 주의 거래량이 실렸나 모르겠습니다만 넘겼네. 30만 주죠. 꼬리 달고 어때요? 꼬리 달고 여기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초가가 3.87이었어요. 그 다음 저가가 1.44. 그럼 윤정도는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서 절반 돌릴 때 편입해버리죠. 그럼 가격 기준이 얼마야? 47만 7천 원, 저가가 47만 6천 원이었단 말이에요. 아니다, 죄송합니다. 46만 9,500원, 그 다음에 저가가 45만 8,500원. 그럼 얼마예요? 11,000원이 밀렸네? 갭상승 이후에 11,000원이 밀렸단 말이에요. 그럼 5,500원 돌린다고 치고, 45만, 얼마? 46만 4,000원인가요? 46만 4,000원. 그리고 50만원 찍죠? 그러고 나서 50만원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50만원 찍고 거래대금 다시 줄어들 때 어떻게 합니까? 차익 실현. 왜? 주력이 아니니까. 가지고 가면 더 수익을 낼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당시 기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준 잡아요? 그냥 차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단기 공략, 교육주 뭐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잡아요. 그렇게 놓고 기준을 잡았고 그 다음번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번 기준에서도 우리가 55만 원의 기준점을 잡고 또 편입의 기준을 잡는데 그때는 기준점을 5%의 기준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준을 잡습니다. 교육용 단기 공략주 업종 대표주 그렇게 해서 딱 보내드리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접근을 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죠. 평상시에 접근을 안 했는데 이런 종목을 뭐 편입해서 놓고 보거나 대처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봤으니까 여러분들께 설정을 해드리고 또 가지고 가고 이번 것도 다 같이 계속 볼 거예요. 자 보시면 어떻게 되세요? 1월 자 보시면은 1월 29일 날 9시 4분에 업종 대표주 5%의 기준에 거래량 플러스 양봉이면 편입 들어간다. 근데 삼성전자는 1 기준에 1,500만 주, 하이닉스는 300만 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5만 주를 잡아드렸어요. 근데 이때 35만 주가 실렸는지는 모르겠어요. 29일 날 기준에 아쉽게도 29일 날은 거래량이 16만 1,000주. 안 됐죠. 그럼 그 다음 날부터 뭘 놓고 보시라 그랬어요? 35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실리면 편입할 수 있구나. 예? 그래서 결론은 2월 달 요때 시점에 35만 주까지는 아니더라도 29만 8천 주의 기준에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기준에서 이제 이번에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금요일 기준에 또 설정을 해드리죠. 어떻게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전체적인 전략 부분을 설정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 놓고 볼 겁니다. 그 전에도 의약품 기준에서의 전략 기준을 다 잡아서 놓고 본다 그랬잖아요. 04월 11기 삼성 바이오로직스. 예, 그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월 10일 날 5% 수익 5% 편입 기준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51만 9천 원 돌파 시에 편입 가능하다고 써 있죠. 돌파 시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 녹십자 랩셀이 59,500원, 신풍제약이 24,000원. 근데 녹십자 랩셀이나 신풍제약은 돌파를 못했어요. 그죠? 돌파를 못했어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돌파를 했습니다. 예. 결론은 예, 조금 이따 이제 질문 올려주신 내용 좀 이따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부터 해서 이제 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셀트리온 헬스케어 부분들 전체적으로 놓고 볼게요.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때 보시면은 우리가 그 고점을 형성하는데 정부 정책 자체가 또 이제 형성이 된 거잖아요. 정부 정책 자체가
뭐 코로나19 관련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정부의 보조금 지원해준다 어쩌고저쩌고 쭉 그렇게 해주는 관점에 51만 9천 원이 개장 초에 이 정도 라인에서 고점으로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문자가 한 1, 20분 정도 늦게 형성이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수정을 해놓을게요.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으로 받아보시는 문자 내용에서는 요 시간 이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뭐 10시 4분 기준인데 어찌됐건 요 기준에서 51만 9천 원을 재돌파하는 시점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 편입이 기준이 되고 극대형주의 기준에 녹십자 랩셀이나 다른 종목군들 녹십자 MS 뭐 여러 종목이 있었지만은 극대형주 기준에서 충분히 어떻게 된다?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가의 흐름이. 그러니까 결국은 나머지 종목군들이 조금 횡보를 하거나 고점 대비 밀려 내려올 때 뭐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보시죠. 녹십자 랩셀을 보시죠. 방안에서도 그 많은 분들이 뭐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 편입해도 되나요라고 특히 이제 우리 맨님 같으신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쪽의 방송을 또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다른 쪽 방송들도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 듣고 계시죠. 근데 요날 같은 경우에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 저는 자꾸 매수하고 싶어요 하고 맨님께서 질문 주셨죠. 또 중간에 녹십자 랩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죠. 그렇게 해서 보유 종목은 매도 사인 주실 거죠 있고 밑에 쭉 보시면 녹십자 랩셀 지금 매수도 될까요? 58,000원을 넘겨야 매수 가능합니다. 아까 기준은 얼마? 59,500원이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 방안에서 아마 다른 쪽을 보시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9시 47분이라고 나오죠. 아까 10시 4분인데. 9시 47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51만 9천 원, 녹십자 랩셀 5만 9,500원, 신풍제약 2만 4천 원인데 돌팟이라고 다 써 있어요. 돌팟이. 그러니까 주가는 지금 다 그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데 5%의 기준을 잘 잡아놓은 거고 4월 8일 날 이미 녹십자 랩셀은 300만 주의 기준을 잡아드린 거고 그러면 보시죠. 녹십자 랩셀의 4월 8일 기준에서의 흐름이라면 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4월 7일 8일 그죠? 700만 주예요. 근데 개장 초에 예를 들어서 개장 초에 빠르게 따라붙어서 요 종목을 들어갔다. 여기서. 그럼 어떻게 돼요? 요만큼 올라오더라도 밀려 떨어져서 음봉으로 형성되거나 밀려 떨어져서 고점 대비 2, 3% 밀리거나 혹은 밀려 떨어져서 손실이 나게 되면 손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날 기준에 시가가 15.85고 그리고 고가가 23%인데 우리는 소형주의 기준에서는 1조 미만짜리의 종목에서는 15% 따라 붙습니다. 15%까지는. 그럼 요날 15.85니까 만약에 뭐 15%인데 16%인데 따라 붙었다고 치면 그 가격 대비 3,000원뿐이 못 움직였어요. 그리고 꼬리 달리면 고점에서 꼬리 달고 내려오면 빠르게 차익 실현하든 아니면 편입한 가격 대비 밀려 내려왔을 때 손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이런 날 다 가더라도. 근데 이날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개장 초의 기준에서 기존에 설정해드린 범위, 뭐 300만 주가 됐든 혹은 계산 방식을 공부해서 조금 더 높은 가격이 됐든 거래량 기준에. 그렇게 해서 개장 초에 갭 상승 이후에 3.50%로 올렸죠. 그 53,200원 이후에 9,400원을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9,400원을. 그럼 요날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편입의 기준이 잡혀서 편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스타트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고점 대비 역시 마찬가지로 2, 3% 밀리면 차익 실현합니다. 62,600원인가요? 그러면 3% 기준 잡으면 1,800원 뭐 이렇게 되니까 2,000원 기준 잡으면 65,000원 내지는 6만원 이탈. 65,000원 내지는 6만원 이탈 되면은 어떻게 해요? 차익 실현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재편입의 기준은 5분봉 같이 놓고 보시면
분명히 제가 볼 땐 다른 쪽을 같이 듣거든요. 그럼 우리가 거래량과 갭에 대한 교육을 배웠잖아요. 거래량과 갭에 대한 교육을 배웠는데 고점을 형성하고 시초가가 여기에요. 그리고 나서 저점으로 밀리고 고점을 형성하고 어떻게 돼요? 위에서부터 차익 실현을 우리는 전량을 차익 실현을 했는데 밀려 내려오면서부터는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전혀 실리지가 않습니다. 안 실려요. 그럼 여기서 다시 거래량이 실리려면 어떻게 된다? 주요한 구간을 지지를 받거나 그 지지받는 구간에서 되돌리는 흐름이 나올 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시초가가 여기고 고점이 여기였어요. 그럼 캔들의 그림이 캔들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캔들의 그림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일단은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그리고 저점은 이렇게 당겨진 저점이 이렇게 꼬리가 달리는 거죠. 그 다음에 미끄러져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미 질문 이전에 요렇게 꼬리 달아드리고 그리고 양봉이겠죠. 이렇게 내려왔겠죠. 그리고 아래 꼬리가 이만큼 있을 때 이 기준에서 계산을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등락 범위 그 등락 범위의 최소 범위를 어떻게 3분의 1의 지지 라인을 형성할 때 3분의 1의 지지 라인을 이탈을 했잖아요. 그러면 3분의 1 지지 라인을 이탈하고 되돌려주면 매수를 한다. 그리고 아까 58,000원 적어드렸죠. 그게 뭐냐면은 절반의 지지 라인이 58,000원이 된단 말이에요. 주가가 밀려 떨어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깨져 내려오고 어떻게 해요? 절반을 돌리면 매수한다. 그 명확하게 분명히 다시 보시면 어떻게 써있냐면은 명확해요. 스윙 삼성바이오로직스 51만 9천원 돌파 시 녹십자 랩셀 59,500원 신풍제약 24,000원 이렇게 써있죠. 그 다음 시간대에 우리 맨님께서 녹십자 랩셀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이게 몇 시에 12시 30분입니다. 예? 가격이 더 뛰어나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저는 녹십자 랩셀 자꾸 사고 싶어요. 그죠? 녹십자 랩셀 자꾸 편입하고 싶어요. 이게 2시 53분이에요. 결론은 뭐냐면은 다시 보시죠. 요 기준에서 우리가 방금 잡아드렸잖아요. 어떤 기준을 잡아드려요? 지우고 아이고 어디 갔니 너? 지우고 다시 보여드리면 요 기준에서 3분의 1의 기준을 59,500원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여기를 59,500원 그리고 58,000원. 그럼 시간대별로 보시면 우리는 이미 잡아드린 가격대 기준이 여기 무너지고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요 시점에 올려드렸잖아요. 얼마? 59,500원을 넘겨야만 들어갈 수 있다. 거래량은 일단 터져 있다. 그 거래량의 기준은 우리가 설정해 놓은 거래량의 기준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질문을 주신 게 1시 넘어서란 말이에요. 1시 넘어서. 그럼 1시면 언제? 여기란 말이죠. 여기의 기준에서 가격이 싸 보이잖아요. 캔들 크기, 캔들 모양새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초가가 여기니까 캔들 모양새가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꼬리가 이만큼이나 달려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아래 꼬리가. 근데 요 기준에서 이거를 또 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자꾸.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12시 반이네, 12시 반. 12시 반 딱 요 자리잖아요. 12시 반에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요? 고점 대비 꼬리를 이만큼 달고 내려오니까 싸 보이잖아요. 순간적으로 단타 치면 다시 올라갈 것 같고. 그 다음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꾸 매수하고 싶어요. 2시 54분에. 2시 54분에. 결국은 어떻게 돼 있어요? 2시 54분이면 여기야. 그죠? 여기. 그러면 만약에 요때 54,000원에, 55,000원, 54,000원에 들어갔으면 벌써 8%, 10% 손실인 거예요. 또 여기서 아무자락에나 들어갔으면 이만큼의 손실이죠. 57,000원대 들어갔으면 얼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때에 캔들 기준에서 일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봉에서 거래량이 없는데 왜 들여다보느냐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놓고 보시면은, 자, 먼저 보시죠. 요렇게 기준 잡고 역방향순에서 한 번씩 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어디서 잡을 수 있었고, 또 어느 시점에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하나씩. 역방향의 기준에서, 그리고 거래가 터질 때의 기준에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하 하는 그 기준점들이 나와요,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해서 움직임이 나올 때 이날 같은 경우가 뭐냐면
3월 13일에 기준이 되는데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왔죠.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오면서 이런 흐름이 연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이. 이만큼의 흐름이. 예? 그러면 이 캔들의 크기가 결코 작지 않아요. 아랫꼬리 이 부분이 평상시에 형성되어 있던 캔들 크기보다 작지 않죠. 그럼 사실상 만약에 거래가 터지고 돌리는 거다.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터졌잖아요. 거래가 터지고 돌리는 거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여기, 2차적으로는 여기 공격적인 성향 들어갈 수 있습니다. 3차적으로는 요 몸통을 돌릴 때. 근데 이렇게 되면은 벌써 비이성적인 크기의 변동성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쫓아가기는 좀 무리일 수가 있어요. 다만 나는 그래도 단타 매매가 좋다 하시면 여기서 들어갈 수는 있겠죠. 결론적으로 이날은 최근 들어서의 첫 번째의 거래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다가 접근하기 좀 어려워요. 그리고 거래량 기준에 어떻게 돼요? 만약에 150만 주에 3만 원 거래됐다고 쳐도 평균 단가가 450억입니다. 개별 매매뿐이 안 돼요. 예, 개별 매매뿐이. 그리고 요 기준에서 이렇게 당겨서 놓고 보시면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죽죠. 우린 들어가야 안 들어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거래량이 터지는 이런 날 한번 관심을 갖는데 여전히 거래량은 얼마? 150만 주. 그렇게 되면 얼마? 1000억이 안 돼요. 이때만 해도 시장 전체적으로 거래대금이 빵빵할 텐데 캔들 크기는 다른 때보다 큰 음봉이에요. 그러면 갭 상승 이후에 음봉이 떨어졌으면 돌릴 때 나는 개별 매매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이때 캔들의 모양새는 어떻게 해? 이렇게. 지금 캔들의 모양도 이 수준에서 어떻게 생기는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데 무슨 매매를 혼자 하겠다고 혼자 매매할 돈 있으면 윤정도 다 주라니까요. 떡 사 먹게, 맛있는 빵 사 먹게. 예? 그러나서의 흐름이잖아요. 이렇게 돌려지는 흐름이. 결론적으로 그 이후의 흐름에서 거래 대금이 점점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죠. 거래량은 이렇지만 거래 대금 보시면 고가에서 맴돌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아직도 500억. 그럼 시장에 관심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종목이에요. 아직까지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 또 매매하고 싶다? 그러면 매매를 하시는데 어느 기준점에서? 자, 개별 매매 기준에 500억짜리면은 이렇게 음봉이 떨어져 내려와 있을 때 혹은 시초가 형성된 이후에 음봉이 아닌 이 당시 기준에 바로 그냥 양봉으로 뻗어 올라갔다고 한다면 500억 원의 거래대금과 함께 양봉이 튀어나온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서 이 꼬리가 달릴 때 빠지고 나와야죠. 왜? 고점에서의 꼬리는 일단 조정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위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뭐가 된다? 유성형의 기준이 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뭘 생각을 해요? 3분의 1, 2분의 1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뭐 3분의 1, 2분의 1이야. 우리는 고점 대비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은 3% 그리고 5% 조정 나오면 전량 차익 실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3분의 1 지지라인과 2분의 1 지지라인을 이탈 시 혹은 되돌릴 시 그때 기준에서 재편입에 고민을 해보는 거죠. 어설프게 외부에서 교육받고 오면 뭐라 그래요? 3분의 1 뭐 차익 실현, 절반 차익 실현. 바보예요. 변동성이 30% 이상씩 나오는 이런 장에서. 그래서 그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좀 무료 방송에서도 체킹을 하셔서 적어 놓으시고 대처를 하시고 교육받으시는 분들이야 그 자료들을 다 나눠드리니까. 예? 이런 날 같은 경우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무조건 안 들어간다니까 왜 자꾸 가격만 보고 다 얘기를 하냐고. 시초가 이후에 음봉으로 떨어지는데 이거를 자꾸 싸 보인다고 들어가요. 이럴 때는 못 들어가다가 이럴 때는 싸 보인다고 들어간다고. 근데 거래량 거래되면 어떻게 급격히 감소하죠. 300억 미만으로. 그 다음에는 거래대금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거래대금 거래량에서는 변동성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뿐이 안 나오잖아요. 예? 밀렸다가 요만큼 돌렸겠지. 밀렸다가 이만큼 올렸으려나? 그렇다 해도 변동성이 얼마 안 나옵니다. 300억 겨우 거래되고 70만 주 300억 겨우 거래되고 변동성은 8% 갭상승에 14%가 끝이에요. 만약에 밀렸다 돌렸다고 해도 한 7, 8% 수익 내려고 손절 3% 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종목은 안 들어가다가 언제 들어가요? 결국은 이런 날 들어간단 말이에요. 1000억 넘기는 날. 이런 날 개장 초부터 보고 있어서 혹은 장중에 음봉 떨어졌다가 돌릴 때 음봉이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돌려요. 그럼 절반 혹은 시초가 돌리는 시점 요런 때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래 여기를 넘겼어. 그러면 윗꼬리에 음봉 뭐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다 몸통이라고 그랬죠. 그 몸통을 절반 돌리는 이 흐름 그리고 또 이 흐름 어느 지점에서든 들어가서
변동성을 이용한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이날도 못 봤어. 그러면 거래대금 1,000억 이상짜리 종목 그 전날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그 다음날 또 본다 그랬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도 자세히 안 보던 종목이잖아요. 결국은 이 상태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상태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는 거래대금이 여전히 1,000억 이상을 형성해 줄 때. 그렇다면은 종가가 이게 얼마? 49,200원이니까 그 다음날 위로 움직여야 매매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위로 움직여야? 그럼 갭상승이 한 10%는 나온다고 칩시다. 시가총액 조 단위가 아니니까. 상한가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10%의 갭상승이 나왔어요. 그럼 55,000원이겠네? 그럼 55,000원 곱하기 1,000억만 거래대금이 터져도 된다라는 논리를 잡아드렸잖아요. 그럼 얼마? 그냥 편하게 1,100억 터지라고 치고 200만 주. 200만 주면 1,100억의 거래대금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200만 주의 기준거래량을 잡아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다 좋은데 거래량은 터졌는데 갭상승 이후에 어떻게 돼요? 갭상승 이후에 15%, 15.85%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23% 찍고 음봉이잖아. 그럼 개장초에 따라붙었어도 얘는 빠르게 차익 실현하든 아니면 아유 내가 이거 먹으러 들어온 거 아니니까 기다려야지 하다가도 내가 편입한 57,000원에서 3% 밀려서 깨져 내려가면 전량 손절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래대금 안 터지면 안 봅니다. 거래대금 안 터지죠. 이걸 왜 봐? 변동성이 안 나와요. 거래대금 안 터지면.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이날 거래대금 개장초부터 터져야 안 터져요? 아니 갭상승이 3%가 나오는데 거래대금이 안 나와요? 아니 갭상승 3.5가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아무리 1조 미만이어도 갭상승이 이거부터 한번 기억해 보세요. 갭상승 교육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죠? 갭에 대한 교육, 거래량에 대한 교육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다 갖고 와보세요. 지금처럼 해석이 되나 안 되나. 그럼 여러분들이 갭상승 3.5짜리인데 얘가 시가총액이 그래도 5천억을 넘기고 있잖아요. 그죠? 1,000만 주짜리란 말이야. 그러면 시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3,200원이면 그러면 얘는 시가총액이 5,300억을 넘기는 종목이잖아요. 5,300억을 넘기는데 3%, 3.9% 갭상승이 나왔다? 3.5%? 그러면은 그 거래량이 실려야 안 실려요? 무조건 실리겠지. 그러면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자 보세요. 이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조정을 받아야 안 받았죠. 근데 저 고점에서에 대한 조정이 이날 고점이 66,600원입니다. 66,600원짜리를 얼마? 5만 원을 이탈시켜요. 그럼 거의 20%. 그래서 윤정두가 기준 교육을 잡아드릴 때 예전 자료에서는 5에서 10거래일, 요즘 자료에서는 3에서 5거래일, 방송에서 뭐라 그럽니까? 1에서 3거래일도 얘기하죠. 왜? 고점 대비 2거래일 만에 20%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점 대비 2거래일 만에 20% 조정을 받으면 바닥인식을, 단기 바닥인식을 또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단타 매매니까 이 얘를 지금 펀드멘탈을 보고 계좌에 넣어놓고 갈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윤정도는. 단기 공략이란 말이에요. 그럼 20%의 조정이 나왔다고 치고 그러면 고점 거래량 대비해서 몇 퍼센트? 70%. 다 이거 교육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70%라고 잡으면 고점 거래량이 얼마나 되죠? 이게 270만 주니까 고점 거래량 대비 70%면 724, 77에 49. 그럼 얼마예요? 한 200만 주네요. 200만 주만 터지면서 양봉이 나와주면 따라붙어요, 안 따라붙죠. 200만 주 거래량에 200만 주 거래량에 양봉이 나오면 따라붙는다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교육 무료로 들으시는 분들은 뭔 소릴까 하는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조금 전에 우리 야간 교육 매직 시그널 배우신 분들은 이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뭘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은 기준 거래량이라는 거 대비해서 9시 10분까지 10%만 거래가 실리면 따라붙을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동시효과의 2%라고 잡아드렸습니다. 그럼 200만 주에 2%면은 4만 주예요. 예? 그리고 개장 전에 벌써 이제 연구원이 다 올려줘요. 치료제, 백신 개발 끝을 보라. 개발비 뭐 100% 보장한다. 그냥 뭐 난리가 났지 전부 다. 그런 기준점에서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종목군들 아무 종목이나 잡아놓는다. 뭐 이런 종목군들의 기준에서 거래량이 어떻게 9시 10분 10%만 충족하면 또 개장초 기준에서 얼마? 동시효과에 2%만 충족하면 그러면 이걸 다시 1분 봉하고 5분 봉으로 놓고 볼까요? 쭉 당겨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려면 언제 들어가요? 여기서
거래량이 수반되는지를 놓고 보고 1분봉 기준에 4만 주라 그랬으니까 요 기준에서 4만 주 기준에 거래량이 일단은 실렸다. 오늘 200만 주 가까이는 실릴 수 있겠는데 고점만 높여나가면 200만 주 실릴 수 있겠는데 근데 시초가가 여기에요. 시초가보다 밑에 있어. 그럼 편입해 안 해?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럼 시초가 가격이 여기에 기준에서 5만 3천 원대의 기준에서부터 미끄러져 내려와서 여기까지 형성이 돼요. 그러면 캔들 크기가 작아요? 커요? 작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중간 라인에서 들어간다고 치면 요 정도 가격에 망치형이죠? 망치형의 가격에 요 정도 가격에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1차적으로 만약에 나는 시초가 넘기는 빨간색 양봉을 기준 잡으러 했으니 그걸 보겠다. 거기다 거래량을 확실하게 놓고 보겠다라고 하시면 얼마? 요 시초가 요 가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시초가 가격에 들어가서 쭉 뻗어가는데 당연히 여기서 고점 대비 3% 이상의 조정이 나오면 절반은 뺏겨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저기서 물량 안 뺏기겠다고 악을 쓰고 버티면은 결국은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된다니까. 윤정도도 똑같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의 기준이 오늘 캔들 다 배우시는 거예요. 지금 바닥 망치형부터 해서. 예를 들면 신라젠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이슈도 많고 탈도 많고 막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를 한번 놓고 봐보세요. 무조건적으로 뭐 신라젠을 나는 다 먹었다. 뭐 8,000원부터 얼마 먹었다. 야, 그러니까 20배 먹은 신라젠 잡아줄 테니까 여기 다 와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자기는 여기서 차익 실현을 했대. 그게 가능합니까? 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런 날 있죠. 요런 날 일단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날 차익 실현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려면 이런 날 차익 실현 안 해야지. 똑같이 윗골이잖아요. 그럼 전날이 뭔데? 장중에 이날이 20 몇 퍼센트? 3%. 23.91% 들어 올렸는데, 예? 종가는 7%로 끝났어요. 꼬리 보합까지 밀고 내려온 다음에. 그럼 저거 차익 실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날 또 들어가든, 그 다음에 또 들어가든. 근데 이게 여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때는 캔들이 작아 보이죠?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래, 뭐 가지고 왔더니 이만큼 수익 났더라. 이만큼 수익 잡아줄게. 이런 종목 잡아줄게. 이런단 말이야. 뻥이잖아. 거짓말이 되잖아. 결국은 여기서 차익 실현 안 했다는 거는 이 고점을 잡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 고점을. 이 고점을. 그러다 보면 아까 분봉에서 놓고 보신 거랑 똑같이 그냥 깨져 내려가는데 돌리겠지. 깨져 내려가는데 돌리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명확한 기준점 잡아드리는 게 분봉 기준이든 일봉 기준이든 내가 설정한 3%의 기준에서 매매를 못한다? 그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응? 매도! 그럼 신뢰도를 갖고 같이 움직일 때 왜요? 3% 밀리면 매도합시다. 더 가더라도 그 다음번 범위에 따라 붙읍시다. 지금은 매도합시다. 왜? 그래야 고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야 시장 같은 종목 최고점에서 안 물립니다. 그래야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은 고점에서 밀리고 거래량이 수반이 안 되다 보니 이럴 때 한번 찔끔 움직였다가 후속 거래량이 없죠.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맨님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데 여러 군데 듣는단 말이에요. 안 그렇고서는 막 맨날 여쭤보시는 게 물어보시는 게 그냥 단기 종목 변동성의 종목이에요. 여기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사십시오. 59,500원 넘기면 사라고 그랬는데 가격 더 좋네 사십시오. 가격 더 좋네 사십시오. 그건 기술적 분석이 아니죠. 아무 의미 없는 거지.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가격을 얘기하는 거지. 물론 한진칼은 달라요. 매집이 돼 있는 종목에 대한 기준점을 잡는 거고. 얘는 뭐 외국인까지 삽니까? 예? 외국인까지 사요? 안 사잖아요. 결론적으로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없는 종목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는 거래량, 거래대금을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한다. 갭에 대한 부분까지. 그러고 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캔들 모양새에서 윗골이 달린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별 2개짜리. 그죠? 이런 부분에서 정리하고 다시 붙으면 되잖아요. 왜 윗꼬리를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하냐 이거야. 또 그러면 윗꼬리 달리면 팔고 뭐 아래꼬리 달리면 사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니까 캔들 정확히 배우시라고요. 어찌됐건 이 녹십자 랩셀의 이런 흐름을 기준을 잡는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똑같아요. 네? 우리가 분봉으로 놓고 볼 때 아까 9시 47분이었죠. 요 기준에서 51만 9천 원 이상으로 오르면 편입. 이 기준은 저쪽에도 1500분
방 2군데와 700분 방에도 그대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쉬웠던 거는 선물 때문에 얘만 빠진 게 아니라 전체 종목 이렇게 밀렸어요. 선물 때문에. 선물이 약세를 띄고 또 부활절 휴장 불확실성이 있어서 그랬는데 눌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표님 이거 지금 사도 되나요 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요 관망입니다. 왜? 아니 뭐 이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집 팔아서 샀지 내가. 안 그래요? 이거는 순간적인 공시 내용의 연동성이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요 기준에서 편입도 가능합니다만 거래가 일단은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차익 실현 문자를 안 보냈지만 매매가 좋으신 분들은 오히려 1.5% 조정이 나오면 차익 실현 하셨어야 됩니다. 문자를 안 보내드렸기 때문에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재편입은 아유 머리 아프니까 일단 교육용이니까 냅두시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뭐라 보냈어요? 다시 문자를 보낸 게 자 이제부터는 고점 대비 1.5% 혹은 변동성이 있으니 2% 이탈되면 차익 실현합니다. 문자를 보냈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 가격이 안 와요. 네? 54만 5천 원 이탈되면 차익 실현합니다. 그 가격이 안 와버렸잖아. 그리고 딱 확인해보니까 뉴스 뜨면서 막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60만 원 넘겨서 찍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59만 5천 원 혹은 59만 원이 이탈되면 차익 실현. 실질적으로 58만 원에 문자 나왔어요. 58만 5천 원, 58만 원. 왜 변동성이 그냥 뭐 장난이 아니죠. 순간적으로 바바박. 그럼 교육 받으신 분들은 고점에서 2% 계산하시는 거고. 교육 못 받으신 분들은 그냥 문자를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어찌됐건 58만 원에 일단 차익 실현하신 거고. 지금의 기준은 보시자고요. 오늘 그 금요일날 거래대금이 1조 6천억 터졌습니다. 근데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이 하루에 얼마나 터지냐면 요즘에 많이 터져서 1조 2천억 뭐 이래요. 1조 2천억, 1조 4천억.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종목이 시장 전체 1000종목 가까이 되는데 그 유가증권 시장 1000종목 가까이 되는 종목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혼자만 1조 6천억 터졌어요. 그게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계속 이슈가 나와줄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신라젠 같은 경우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 다 보여드릴 텐데 신라젠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 이때 당시에 거래대금을 지금 충족을 못 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테마가 다 그렇습니다. 이때 그럼 하루에 얼마 터졌냐? 15만 원 찍을 때 시가총액 10조 만들 때 하루 거래대금 2조 3천억 터집니다. 2조 3천억 하루에. 셀트리온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셀트리온 기준도 보시면 이때 거래대금 어마어마하죠. 하루에 1조 이상씩 계속 터집니다. 근데 이번 기준에서 거래대금이 어떻게 돼요? 1조 한번 터지고 그 이후에 2조 3천억 터졌죠. 이것이 계속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1000개 가까이 되는 종목이 하루에 12조에서 14조 그것도 많이 터지는 거예요. 거래대금 없을 땐 4조 터집니다. 4조. 근데 종목 하나가 2조 3천억인데 이게 계속 나올 수 있느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하루에 25% 등락 내지는 단기간에 5, 60%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그럼 상승 못하냐? 아니 누가 상승 못한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각 자체를 바꾸자는 거지. 어떻게?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다만 이런 변동성을 지금으로서 또 막연하게 기대할 수는 없다. 이런 변동성이 나오려면 거래대금이 최소 얼마? 2조 원씩 터져야 된다. 1조 정도 터지면 변동성은 한 10%까지는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날의 기준에서 갭상승 이후에 상한가를 못 잡아냈어요. 너무 억울하단 말이야. 상승 행태 확인형 다 말씀드리고 거래량만 터지면 따라붙습니다 했는데 이날 미처 체킹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윤정두조차도. 근데 이날 갭상승 이후의 움직임인데 윤정두가 봤다면 안 따라가겠어? 따라가죠. 거기다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 정도 그 다음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날 한직할에서의 움직임 들여다보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도 힘을 못 받을 때나 이쪽을 오히려 매매 사인을 드리지 못하고 멈춰져 있었어요. 어찌됐든 이날은 놓쳤지만 그 다음에 흐름은 어떻게 돼요? 이날은 놓쳤지만 이날 터지고 난 이후의 흐름에 블록들이 악재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응? 아예 방송 갖고 나와서 블록들이 악재가 아닙니다. 뭡니까?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책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을 잡아주고 이 고점에서부터 밀려 내려왔을 때 하루 만에 조정받은 퍼센테이지 99,400원에서 7만원까지 내려왔어요. 시가총액 1위짜리가 30% 가까이 조정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거래대금 얼마? 앞전 거래량의 70%. 그럼 거래량 터져요? 안 터져요? 터졌죠. 편입해요? 못해요? 왜 못해 이거를? 그렇게 해서 이틀 만에 수익 내는 부분을 다 잡아드렸죠. 그게 거래량과 거래대금이에요. 그죠? 윗꼬리 부분의 캔들 부분. 차익 실현의 기준이지. 응? 지금 망청 떴네요. 근데 거래대금이 안 나오잖아. 앞전 대비. 그러면 이 망치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요? 없어? 없죠. 캔들에 대해서 왜 안 배워요? 배우셔야지. 자, 상승 잉태형이 떴습니다. 펀드멘탈이 개판이건 뭐건 윤정도는 필요 없이 펀드멘탈이 좋은 종목을 주력으로 비중을 넣는 거고 이런 종목은 펀드멘탈이 솔직히 개판이에요. 응? 그러면 그런 기준에서 어떻게 돼요? 이 고점을 넘기는 상승 잉태 확인형 별 3개짜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거래대금은. 이 당시 기준에 1조 가까이 터졌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터진 거래대금이에요. 여기서 편입을 왜 못해요? 편입하고 꼬리가 달렸다 차익 실현하더라도 요 기준에 여러분들이 전제 조건 배웠죠? 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샛별형의 기준 또 망치형의 기준 또 장악형의 기준 또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 잉태형 뜨고 나서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은 요 라인을 벗겨내면 된다. 근데 개장 초부터 거래량 터졌어 안 터졌죠? 왜? 개파락이 나온 이후에 그럽니까? 갭을 왜 안 배우냐고 그러니까 갭을 배워야 이게 개파락인지 개파락이 나와서 돌리니까 이게 거래량이 터지는지를 보지. 그럼 거래량 터지면 여기까지 확인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중간에라도 일찍 따라붙을 수 있다고. 그럼 62,000원에 샀다면 72,000원까지 15% 수익이네. 그리고 꼬리 달고 내려와요. 꼬리 달고 내려오는데 여전히 저 장대 항목 뜨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 제한적인 점에서 횡보 그리고 상승 잉태 확인형을 훼손시키지 않아. 난 중기적으로 보고 싶어. 그럼 따라붙죠. 중기적으로 보면은 상승 잉태 확인형이 바닥에서 떴는데 왜 못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캔들 교육을 받으시라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거래대금이 1조 6천억이 터졌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26%의 등락 범위는 거래대금이 2조 이상 터지지 않는 한. 그러니까 개장 초에 얼마? 거래대금 2조로 놓고 본다면 대략적으로 거래량이 300만 주 이상 터져야 되겠죠. 300만 주? 1조 5천억 최소. 그럼 거래량이 얼마? 한 250만 최소 250만 주. 그럼 250만 주가 터지려면 9시 10분까지 얼마? 25만 주. 동시효과의 기준에서 얼마? 5만 주 정도가 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월요일날 5만 주 터지나 안 터지나 시초가만 보세요. 5만 주가 안 터지는데 주가가 10% 이상 막 등락이 나온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윗방향에 양봉이 나온다? 불가능한 소리고. 그래서 그 거래량 거래대금 꼭 교육 받으시라는 거고, 받으신 분들이 이제 행복하죠. 종목 볼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런 우산형의 기준을 잘 잡아 놓으셨다면, 이렇게 교육을 받아 놓으셨고, 우산형으로 어디서 편입 기준을 잡느냐,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가실 수 있었다면,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어느 자리에서든 다 수익을 내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부분을 과금하기도 돈이 아까운 것 같고, 뭐 윤정도에 대한 신뢰도도 없고, 그냥 뭐 공짜로 들어보지.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여러분들 계좌가 손실이 난다고. 왜? 그냥 뭐 내동매매 한번 했다가, 안 되면 뭐 손절했다가, 흔들면 또 겁이 나서 또 손절했다가, 뭐 그런 식의 범위가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망치형의 경우, 윤정도는 바이오로직스를 담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장에는. 근데 여러분들은 주력주로 인식을 하고 나는 이 종목이 좋다라고 보고 하면은 변형 샛별형이 뜨죠. 샛별형 아니에요 이게? 갭이 없지만 변형 샛별형이 뜨잖아요.
예? 직장인들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캔들을 왜 안 배우냐고. 단타 칠 거 아니라면은 내가 좋아하는 종목의 매수 구간이 설정되는지 변형세배령 또 장악형. 변형세배령과 장악형의 차이는 매수 구간과 매수 구간과 손절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매수 구간과 손절 범위가.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이번 교육에서 다 진행을 해드릴 거고. 그러고 나서 추가적인 추세 강화가 있은 이후에 여기서 만약에 교육받아서 차익 실현을 잘했다. 아니면 문자 사인 받아서 차익 실현을 잘했다. 그럼 여기서 또 스스로 잡을 수 있는 위치가 어떻게 돼요? 자, 질문 한번 하고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 매수 구간을 설정하는데 어디 보시면 요만큼에서 여기 대비 여기까지 놓고 보고 그 절반의 위치 이쪽에서 1번 여기서 편입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편입한다. 2번 정답이 없다. 3번 이렇게 해서 한번 올려줘 보세요. 요 위에 여기서부터 요 밑에까지 꼬리까지 해서 절반 돌리는 1번 그 다음에 요 양봉이 나오는 2번 정답이 없다 3번 이렇게 해서 답을 올려주셔 보시고 카카오 TV에 계신 분들은 카톡방에다 답을 올려줘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수준을 알아야 캔들 교육을 어느 정도 해드릴지 제가 또 설정을 하고 지금 그랜빌의 매매 법칙을 넘어갈 게 아니라 캔들조차도 모르면 그랜빌의 매매 법칙은 무슨 그랜빌의 할아버지가 와도 모르는 거지. 예? 능동적으로 대답을 해줘 보시면 제가 기준점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정답자가 많으면 그렇다면 더 고급스러운 강의로 넘어가야죠. 또 캔들 강좌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보시면은 카카오톡 카카오 TV 쪽은 이게 속도가 조금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답변이 아직 안 올라오시는데 자 1번 두 분 카카오 TV 보시는 분들 두 분이 올리셨고 여기 카카오 TV 채팅방에 한 분이 올리셨고 왜 이렇게 수동적이세요? 방송이 좀 늦게 들려서 그러나? 90분 넘게 듣고 계시니까 최소 인원의 참여 인원의 최소 20% 이상은 답변을 주셔야죠. 92분 중에서 20분은 답변 주셔야 되는데 카카오 TV 쪽에 답변이 없으면 카카오 TV는 끊어버려야지. 3분, 4분 이제 답변 주셨는데 모르면 0번. 없으면 끊을 테니까 캐치스타로 찾아오세요. 왜냐면은 92분 듣고 계시는데 답변도 안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방송을 해드려. 이 캐치스타가 그냥 한 페이지, 2페이지가 넘기고 있는데. 이거 난리 났네. 1번, 2번, 3번 정답 없음까지 있는데 이거 난리 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모여님 번?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아이고, 나 참나. 이렇게 해서 이거 수익 내시겠어. 카카오 TV 쪽 진짜 너무 하시는데? 다음번, 오늘 그냥 끊어놓을 수는 없고, 답변하신 분이 계시니까. 다음번부터는 카카오 TV 쪽, 무방 안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수동적이시면? 방송이 조금 시차가 있더라도, 오케이. 카카오 TV 쪽 들으시는 분들, 카톡방이나 혹은 플로 친구 쪽에 빨리 답변 올려주시고 벌써 11시 19분이에요. 빨리빨리 해야 저희도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끝내고 빨리빨리 뭐 하고 막 하지. 예? 아시겠죠? 자, 답은요. 없어요. 영균님 기준에 시초가 기준 잡겠다. 그것도 영균님이시라면은 제가 인정을 해드리긴 하는데 답은 없어요, 지금. 왜 없냐면 자, 지금 캔들의 교육을 받고 있는데 자, 보세요. 야, 이거 답답한데. 자, 보세요. 이 색깔의 망치하고의 시초가가 달라집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망치의 기준에서 설정을 해드릴 때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냐면 이게 바닥에서 떴다라고 기준을 잡을 때 바닥에서 망치가 나오는 기준이 어느 시점이 되느냐를 중요시 놓고 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망치의 힘이 이 망치가 어느 자리에서 형성되느냐 그리고 또 망치로 인정하는 거는 꼬리와 몸통을 1대1의 기준으로 잡죠. 그렇게 해서 꼬리가 더 길어야 됩니다. 계속 더 길어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꼬리가 더 길어지고 몸통이 더 짧아질 때 신뢰도가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근데 요 기준에서 물론 이제 영규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시초가를 돌린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진짜 제대로 알고 시초가를 돌린다의 기준을 잡으시면 박수 3번 빠바박 쳐드려야 되는 게 맞고, 그렇지 않고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왜곡된 현상이 있다면 안 돼요. 망치의 기준은 실패가 되더라도 매수 구간은 여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책에도 정형화를 해놨어요. 왜 시초가 그 망치의 기준 색깔에 상관없이, 만약에 이게 양봉이면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망치가 형성되는 시점이 매수 구간으로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을 실전에서 놓고 볼 때 어떤 현상이 나오게 되냐면, 시초가가 어디예요? 얘는 여기죠. 그죠? 얘는 시초가가 어디입니까? 얘는 시초가가 여기죠. 죄송합니다. 파란색. 이봐, 윤정도도 지금 막 틀리잖아. 긴장하니까. 갑자기 영규님이 나는 시초가 돌리면 살 거니까 긴장하니까 윤정도도 놀래버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게 이제 망치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기준에서 시초가가 어디니라고 하면은, 시초가가 검은 색깔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얘는 시초가가 여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음봉은 시초가 어디에요? 음봉은 시초가가 여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시초가 대비해서 저가가 양쪽 다 똑같아요. 여기란 말이에요. 그럼 시초가 대비해서 밀려 내려올 때 왼쪽에 있는 종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음봉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 변동성의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10%의 변동성인지 4%의 변동성인지 1%인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다만 망치형의 기준에서는 전 거래일들의 변동성 대비, 평균 변동성 대비해서 그 변동성의 크기가 커져 있어야 된다. 이 기준이 좀 있죠. 어찌됐건. 그리고 거래량이 그 지점에서 터져주는 게 신뢰도를 높입니다. 어찌됐건. 그러면 이 음봉이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망치가 되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 시초가와 저가의 절반이 돌려져야 그때 돼서 망치라는 것이 모양새가 나오죠. 1대1의 기준이니까. 그죠? 그리고 꼬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일단 그러면 편입은 어디? 망치로 인정이 될 때가 편입의 기준이 됩니다. 예? 근데 빨간색의 망치의 경우는 1대1의 꼬리와 몸통의 1대1의 기준이 어디가 됩니까? 예? 그냥 이렇게 볼 때는 어디가 될까 생각하는데 어디가 될까가 아니에요. 잘 가슴에 손 얹고 차분하게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망치가 형성돼서 1대1의 꼬리의 기준이 되는 거는 여기입니다. 예? 아까 제가 여기 시초가와 여기까지의 절반이냐, 그게 1번이었고, 그 다음에 시초가 돌리는 게 2번이었고, 그죠? 응? 그렇게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는데, 일단은, 아까 그림 그려드렸을 때 1번은 어떻게 해드렸냐면, 시초가를 안 잡고 요 위를 잡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녹화방송 보시면, 일부러 그렇게 잡았거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으면은요, 예? 요 시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몸통이 요만한 머리에, 예? 그죠? 몸통이 요만한 머리에 꼬리가 벌써 1대1을 월등히 넘겨놓은 꼬리가 됩니다. 그잖아요. 지금 이 위에 이렇게 양봉이 그려져 있죠? 이 위에 양봉은 아직 생성이 안 된 거예요. 생성도 안 된 양봉을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절반을 설정을 합니까? 양봉이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와서 계속 안 밀리고 여기까지 올라와 버리면 그럼 망치형의 기준에 1대1의 꼬리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망치가 아닌 거예요. 자, 다시 그려볼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이 양봉이 쭉쭉쭉 뻗어 올라가는데 요렇게 돼버리고 더 올라가서 만약에 양봉이 이만큼 올라가 버렸어. 그럼 얘의 망치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음봉으로 밀려 떨어져 있을 때 그 음봉의 절반을 돌려서 꼬리가 형성이 될 때 그 기준점이 편입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실패가 되더라도. 요 기준에. 다시 얘기해서 어떤 캔들이 있게 되냐면 감사합니다. 요 캔들을 놓고 보면 되죠. 요 캔들을 놓고 볼까요? 요거. 예를 들어서 여기서의 음봉은 요만큼뿐이 안 돼요. 작아요.
그죠?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음봉 크기가 비교를 했을 때 이럴 때 대비 변동성이 커져 있는 거죠. 음봉 크기가. 그리고 저게 만약에 전날 음봉의 변동성이 커서 뭐 저게 한 4, 5%의 막 변동성이 됐다. 그러면 편입의 구간은 여기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 요 가격이. 예? 요 가격이 편입 구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기준을 여기까지 양봉이 올라왔을 때 1대1의 범위로 여기를 설정한다? 혹은 뭐 그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시초가의 기준을 잡는다. 그건 뭐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음봉꼬리가 굉장히 길어진 상태라면 그걸 그대로 시초가 그럼 얘는 뭐 그럼 예를 들어서 얘는 여기서 할 거예요? 예? 가슴에 손 얹고 뭔가 헷갈리다 뭔 소린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자 뭔가 헷갈리고 뭔 소린지 모르시면은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얘는 그럼 여기서 할 거야? 얘는 그러면은 이 앞전에 캔들 빨간색 얘랑 똑같은 흐름이 되려면 얘랑 똑같은 기준이 되려면 얘는 이만큼을 돌려야 돼. 여기 이만큼을. 이만큼 돌리고 꼬리가 이렇게 달려 있어야 되고 눈으로 보여줄 때 이렇게 꼬리가 달리겠죠. 이렇게 되면 요 모양새는 요 모양새가 되려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시초가 여기서 검은 색깔 여기서 살 거예요. 이 시초가면 얼마? 가격 기준으로 30만 한 7만 원, 37만 원 여기서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변동성 나올 만큼 나왔고 요 꼬리의 절반인 여기서 사야죠. 몸통과 이렇게 음봉 떨어져 있다가 절반을 돌릴 때 여기서 하는 거지. 여기서 하는 거지. 그럼 얘도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사는 거지. 이걸 왜 아까 제가 분명히 설정을 해드릴 때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드렸냐면 요 높이하고 요 높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요 높이하고 요 저점의 절반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얘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절반이면은 어떻게 돼요? 요 정도가 되죠? 요 정도. 그잖아요. 요 높이의 절반이면.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음봉이 떨어지는 기준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음봉이 떨어지는 기준에 절반이면 그 밑에라고. 조금뿐이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커요. 얘를 봐봐. 얘를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서 편입할 구간인데 이거를 시초가까지 다 돌리면 들어가겠다? 왜? 34만 원에 살 수 있는 걸 왜 37만 원에 사? 나는 안정성을 에이 망치 자체가 별 3개짜리라니까 무슨 시초가야. 무슨 안정성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잡아드리잖아. 어떻게? 전 거래일 대비해서. 이거 다시 보실까요? 편입 기준은 안 배웠죠, 여러분들이? 편입 기준은 안 배웠어요. 전제 조건을 배운 거란 말이에요. 3에서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이걸 3에서 5거래일로 바꿔드렸죠. 그리고 요즘에는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1에서 3거래일도 된다. 최근 거래일에 신저가가 형성돼야 된다. 그 신저가라는 거는 당연히 완전 대바닥 신저가면 최고 좋지만 이런 종목 안 살 거예요. 이런 종목. 이렇게 눌린 거. 이렇게 폭등 랠리 나오다 이만큼 눌려서 여기에서 저점 인식을 잡을 수 있는 종목. 완전히 뭐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설정해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전 거래일 캔들 몸통에 2분의 1 이상 하락 출발.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음봉이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음봉이 이렇게 발생됐는데 요 기준의 망치가 최소 2분의 1 몸통 이하에서 또 개파락이 나오면 더 좋고 그러면 바닥 인식이 완전히 잡히는 가운데 음봉으로 떨어졌다가 꼬리 달고 이렇게 돌리는 과정이죠. 그럼 꼬리 달고 이만큼 돌릴 때 이 절반에서 여기서 사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대답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양봉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꼬리 이만큼 있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절반인 여기서 사겠다? 왜 여기서 살 수 있는데 이 위에서 사요? 이 양봉의 몸통은 아직 나오지도 않은 거라서 이만큼 올라가면 어디서 살 거야? 이만큼 올라가면. 이 몸통하고 이 꼬리하고의 절반인 시초가에 살 거예요? 근데 이만큼 벌써 올라와서 이게 몸이 생긴 거죠? 더 올라가면 새로운 몸이 생기겠지? 그럼 이만큼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밀리면 살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예? 예, 천사님 잘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준점들, 요 생성 과정을 제대로 다 놓고 보셔야만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월봉의 기준에서는 어디서 살 수 있었다? 요 라인에서 살 수 있었다. 왜? 교육받은 10년 전부터 교육해드린
대중들에게는 10년 전부터 무료로 교육을 해드렸죠. 그전에는 이거 다 유료로 받고 해드린 거예요. 증권사 임직원분들 1시간에 200 이상 받고 10시간씩 패키지로.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의 캔들, 주봉도 마찬가지예요. 주봉도 다시 보실까요? 이 주봉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주봉을 놓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완전히 패배자인 거야. 윤종도 큰 소리 빵빵 치고. 이 몸통의 음봉의 절반이면 어디에? 여기서부터 꼬리가 달려서 캔들이 뭐가 돼요? 망치형이 된 거죠. 어떤 망치형? 이 색깔의 망치형. 그럼 여기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 손절이 되더라도 여기서 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살짝 이탈됐어? 이탈됐는데 손절하려고 했더니 다시 돌려? 따라 붙어야죠. 없으면 따라 붙어야죠.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대답이 뭐였어요? 응? 어떤 거였냐면은, 자, 여기서 시초가 돌려서 양봉 나오면, 뭐 이만큼 올라갔을 때 절반, 이거 캔들의 몸통이, 이게 이제 파란색이 없어지고 꼬리가 이만하게 되겠죠? 그러면 꼬리 달리면 여기서 시초가 여기서 살 거야? 여기서 사야 될 그 편입 구간을. 이해되세요? 망치형이 뜨면 망치형의 기준은 뭐다? 망치의 기준은 뭐다? 색깔에 상관없이 그 몸통과 꼬리가 1대1의 기준이 잡히면 그게 이제 망치형이다라고 했잖아요. 1대1의 기준이 잡히면. 여기서의 모양새부터가 망치형입니다. 그러면 양봉은 뭐다? 양봉의 기준에서는 음봉이 발생될 때, 이 음봉이 발생됐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가 절반의 꼬리가 달리면서 망치가 되는 시점이 되죠. 이게 더 올라가서 이 모양새가 된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간과하고 있잖아요. 다만 변동성의 크기가 예를 들면 좀 작기 때문에 이러한 큰 크기의 변동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변동성의 기준이 제한적일 경우 뭐 요만한 음봉에서 시초가 돌리고 요만한 뭐 빨간색 양봉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죠. 근데 그게 아닌 아까처럼 긴 꼬리 달리고 지금도 이런 기준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 캔들의 절반에서 그 캔들의 몸통의 절반에서 기준을 잡아야 된다. 예? 그리고 갭이 얼마큼 중요하냐면 이런 갭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서의 편입 기준 거래량이 터지잖아요. 매직 시그널 매수되면 바로 나와버리고 이런 데서 편입 기준 여기 마찬가지죠. 갭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서의 편입 기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점을 잡고 돌리는 이런 종목군들 예? 똑같아요. 하나생명 또 장학형의 기준에서의 흐름 이런 기준에서 어디서 잡아갈 것이냐. 거래량 터지고 장학형 뜨고 장학형은 별 2개짜리 캔들 2개짜리에 별 3개짜리잖아요. 요 보시면 나오잖아요. 캔들이 2개인데도 별이 3개예요. 잉태형은 확인형까지 돼야만 별이 3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전제 조건 다 잡아드리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안 배운 게 뭐예요? 매수 구간이 어디가 되는지 예? 또 손절 범위가 어디가 되는지 그걸 알아야 대처를 하죠. 그리고 변형형의 캔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배우셔야 되는 거고 초록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기서 캔들이 떴어요. 만약에 그럼 여기서 이만큼 꼬리 더 달면 여기서 편입을 하는 거지 시초가 넘긴 여기서 편입을 할 거 시초가 넘겨갖고 빨간색 나오기 시작하면 너무 멀다는 거죠. 변동성이 큰 종목은. 그래서 캔들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다 알아야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망치니까 시초가 넘기면 자 다시 질문합니다. 예? 다시 질문해요. 자 이거를 예를 들어서 망치형의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설정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있고요. 자 절반을 나눠서 그럼 빨간색 절반 이쁜 망치가 되겠네. 이렇게 하면은 이거 그 그림 그려볼까? 시초가 여기니까 아직까지는 뭐 기준이 파란색이겠네. 이렇게 해서 1번 여기서 산다. 1번 여기서 산다. 그리고 2번은 아이 뭔 소리야. 요 빨간불 나올 때 이때 사야지. 2번. 답이 없다. 3번. 모르겠다. 그래도 난 모르겠다. 0번. 자, 다시 한번 추측 검사합니다.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답이 없다. 난 모르겠다. 0번. 답이 없다. 3번. 난 모르겠다. 0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카카오 TV 쪽도 조금만 더 능동적으로 이쪽 카카오 톡방에 사람들이 놀래서 1500명 방에는 아무도 없나 봐. 카카오 TV 보시는 분이. 그럴 수 있나?
1500명 방에 아무도 안 보실 수 있나? 그럼 1500명 방에 또 넣어야지 뭐. 카카오 TV 시청하세요라고. 그렇게 해서 한번 넣어주세요. 그쪽. 카카오 TV 시청하세요. 아주 단순하고 짧게 넣어줘. 무료 교육 방송합니다. 신의 영역, 시황을 논하다 하지 말고 제발 부탁인데 섹시한 제목 다 만들어놨어. 밤을 새워서. 그 제목을 복사해서 넣어줘야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오시겠지. 그 방송 제목에 있어요. 자, 그래도 1번 있으시고 모르시는 분들 45번 있으시고 다 잘 모르겠다 이제 0번 있으시고 우리 이제 이쪽 교육 우리 마스터님 방에서도 뭐 3번도 있으시고 1번도 있으시고 정답은 3번이란 말이죠. 방금 해드렸잖아. 아이고 죽겠네. 다시 보면은 1번을 어디로 잡아드렸어요? 1번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절반을 1번으로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시초가가 어디냔 말이야. 시초가를 먼저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캔들이 그래서 우스운 게 아니라니까요. 시초가 어딥니까? 했을 때 시초가를 알아야 돼요. 시초가와 종가를 아셔야죠. 예? 그러면 시초가가 얘가 어딥니까? 시초가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출발을 해서 캔들이 꼬리를 달았으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음봉이 형성됐죠. 이 음봉의 절반을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런 모양의 캔들 망치가 나오겠죠. 근데 이 변동성의 크기가 작아요, 커요? 크죠. 얘네들 비교해보면. 그죠? 그래서 여기에 기준이 되면, 그러니까 꼬리의 절반이 사실상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대략 한 12,500원 정도?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기준 잡아서 절반이면 월등히 높은 가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상식적인 선을 벗어나는 게 뭐냐면요. 이 기준에서 예를 들면 빨간색의 몸통을 기준을 잡아버리면 얘가 만약에 더 올라갔어요. 더 올라가서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디서 할 거야? 올라가고 난 다음에 기준을 잡아서 올라가고 난 다음에 기준 잡아서 절반을 살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큼 올라왔는데 장중에 이만큼까지 올라왔죠. 그럼 더 높은 가격에 사야 되는 거야? 장중에 더 높은 가격까지 형성이 됐잖아요. 그럼 더 높은 가격에 사야 되긴 하는데 하여간에 장중에 이만큼 형성됐어. 근데 꼬리가 달렸어. 더 밀고 내려와야 여기서 살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사냐고. 아직까지는 캔들이 일단은 안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니까요. 여기서부터 14,000원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캔들. 그 캔들에서 아직 양봉, 빨간색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걸 기준 잡아서 편입을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기초부터 완전히 다시 다 배워야 돼. 결론적으로 다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또 교육 마무리 해드릴 텐데, 자, 네이버에서 윤정도 빨리 검색하세요. 지금 시간 없어. 지금 벌써 11시 38분이야. 윤정도를 검색을 하시고 여기에서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서 오세요. 공식 홈페이지를. 이걸 모르시겠으면은 여기다가 위에다가 윤정도.com을 넣으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카톡방에다가 캐치스탁 링크 주소 올려드릴 테니까 그 윤정도.com 캐치스탁으로 찾아오세요. 지금 톡방에다 다 올려드릴게. 네? 너무 어려워. 아니 캔들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캔들인데 이게 어려우면은 여러분들 돈을 다 갖다 한강에다 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려우면 어떻게 다 큰일 났네. 캔들 하나짜리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 이러니까 10시간 이상 걸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홈페이지 다 올려드렸으니까 일로 다 링크 타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지금 그래서 캔들을 할까 말까 했는데 캔들이 가장 중요했구만 지금. 예? 이 캔들 맨 앞에 이제 여기 보면은 윤정도 캔들 있죠. 이거 홈페이지 이거 누르세요. 누르셔가지고 투자 성향에 이렇게 써있어요. 4시간 교육인데 5시간 해드릴 것 같아. 아무래도 최소 5시간. 그리고 단기 공략주 문자 제공. 지금 캔들이 어려우실 정도면 단기 공략주 어디서 보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막 방송에 나오고 흘러나오고 이런 거 사죠. 그러지 마시라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4월 30일까지 캔들 다 배우실 때까지는 제가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문자 기준에서 매매 기준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14시간짜리 동영상 강의 교재 보내드릴 테니까 모바일에서 시청 가능하시고 그 핸드폰에 꽂아갖고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시고 공부하세요. 근데 이 캔들은 이건 너무 답답하네. 지금 결제 가격이 88만 원 해놨는데 오늘 기준에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기준에 33만 원. 5시간 교육받고 4월 말일까지 문자 받고 14시간짜리 USB 지금 14시간짜리 USB 얼마 팔고 있는지 아세요? 그거 보여드릴게. 이건 너무하네. 캔들을 모르시면 어떻게 하지?
시가, 고가, 저가를 모르시고 종가를 모르시면 이 쿠팡에서 쿠팡 치세요. 쿠팡. 그 쿠팡 치셔가지고 일로 오셔서 윤정두를 검색을 하세요. 네, 윤정두 검색하시면 여기 보시면 USB 99만 원에 팔고 있죠. 말이 14시간이지 14시간 강의할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14시간을 어떻게 강의해? 아니 자신들이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강의해요? 14시간을 강의한 USB를 드립니다. PPT 한 1000장 분량이에요. 그래서 14시간짜리 강의, 이 강의를 꼭 기초부터 있으니까 기초부터 다 들으세요. 이걸 99만 원에 사시라는 게 아니라 캐치스탁에서 오늘 기준입니다. 홈페이지 오시고 카톡방에 올려놨으니까 홈페이지 오셔서 맨 앞에 윤정두 캔들 이거 홈 누르시고 그리고 결제하기 누르시면 그러면 얼마? 88만 원인데 이벤트 33만 원 기준 잡아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USB 드리고 문자 4월 말까지 드리고 끝.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질문이 2탄 들은 사람들은 2탄 동영상도 주시나요? 3탄 결제하시면 2탄 동영상 다 드려요. 예? 2탄 들으신 분들이 3탄을 결제하시면 다 드려요. 그리고 2차 들으신 분들은 33만 원 결제해놓고 22만 원만 결제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게 오늘까지입니다. 내일 아침에 저희 직원들 출근해서 결제창 바꾸는 순간 이 가격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매일 22만 원씩 올릴 거예요. 22만 원씩 매일. 이거 뭐 정가로 가는 거지 무슨 뭐 교육을 할인해서 하는 게 어딨어 사실상. 오늘 기준에서만 방송을 좀 늦게 시작했고 1탄, 2탄 들으신 분들이 너무 능동적이셔서 기준 잡아드리는 거예요. 1탄, 2탄 들으신 분들 3탄 들으시면 되는데 그때 기준에서 저기를 해주세요. 채팅방에 지금 방송 끝나고 채팅방에 후기 좀 간단하게 넣어주세요. 자, 이거는 꼭 들어야 된다. 야, 나는 88만 원, 110만 원 내고 1탄, 2탄 들었는데, 야, 캔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캔들을 이거를 할인 이벤트에서 33이면은, 야, 33에 99짜리 USB를 주면은, 이거는 그냥 날로 먹는 거다. 문자까지 받아? 그렇게 해서 후기 꼭 올려주시고. 그래야 다른 분들이 혜택을 받죠. 그래야 여러분들께 좋은 강의 계속 진행해드리죠. 상품 가격 할인해드렸는데 수요가 없으면 그걸 뭐 하려고 할인해드려? 비싸게 그냥 다 받아먹지, 윤정두가. 그렇게 해서 이런 망치의 기준의 흐름과 이게 교수형이 아니라는 기준의 흐름. 이게 왜 교수형이 아니에요? 종가가 여긴데 고가가 여기였단 말이에요. 시초가가 여기서 시작한 게 아니잖아. 배웠잖아요. 시초가가 여기예요. 갭에 대한 부분에 신고가를 내고 교수형이 됐지 않았단 말이에요. 고점의 인식이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풍제약뿐만 아니라 요즘 테마주들 보면 대표님 이거 교수형인가요? 라는 질문이 많아요. 교수형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수익을 다 잡아먹을 수 있었던 거죠. 거래량 터지고 갭 나올 때 거기에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하고 밑에 매직 시그널까지 가져가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신풍제약 이거 보시면 샛별형 났네? 샛별형. 예? 샛별형. 지금 그리고 카드 결제 세 분이 전화를 받고 있는데 카드 결제 힘들어요. 전화 받기가.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그냥 현금 입금하세요. 그게 가장 빠르고 편안하고 내일 다 처리할 수 있고. 이 샛별형의 기준도 전략 기준 잡아드렸잖아요. 요 내용 그대로 뭐 무료로 이건 다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보시고 자료 보시고. 신풍제약이 여기서 밀려 내려오죠. 매직 시그널 꺾였죠. 근데 그 다음날 도지가 나옵니다. 도지가 나와요. 그러면 사실상은 이걸 망치로도 인정을 할 수는 있어요. 드래곤 플라이 기준에 뭐 그건 투자 성향인데 정확히 따지면 도지가 맞고요. 만약에 이 기준에 이런 흐름이었다고 치면 어떻게 돼요? 시초가 대비 위로 안 가고 처음에 이렇게 밀렸다. 그럼 이제 보이시죠? 여기서의 매수입니다. 11,000원에서. 근데 아까의 기준은 뭐였냐면은 이 흐름이 만약에 바닥 찍고 돌리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다? 예를 들면 장중의 기준이죠.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꼬리가 이제 이렇게 달리겠지? 그러면 이거를 빨리 잡으면 시초가 여기서 잡고 12,000원에 잡고 또 혹은 뭐 어디서 잡으란 얘기야. 여기서의 기준 잡고 절반을 잡아라? 그건 아니잖아요. 내려와야 절반이 잡히지. 결론은 뭐다? 11,000원에 잡힌 게 맞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교육을 받고 딱 돌리는 흐름이 나오면 이때는 그게 망쳤으니까 들어가서 11,000원의 기준이 잡히잖아요. 그럼 13,000원 근처 갔다 밀리면 차익 신원하고 그잖아요. 근데 그 다음 그잖아요. 근데 그 다음 뭐죠? 야 이거 나 아금니 악 물었다. 응? 아금니 악 물었어. 너 이거 한번 볼까? 어금니 악 물었는데 네 내일 샛별형 나오면 내가 가만 안 둬버려?
띵 했더니 그냥 갭상승이 나와요. 응? 음봉으로 갭상승이 나오고 음봉으로 이렇게 밀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돌릴 때 이 캔들이 만약에 너무 작다, 변동성이. 예? 이럴 때 비교하면 큰데 너무 작다, 캔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이 캔들이 너무 작아서 이걸 망치형으로 보기가 애매하면 그렇다면 그 다음 범위를 뭘로 잡아요? 그럼 시초가의 기준 잡고 드래곤플라이, 몸통이 없는, 몸통이 아예 작아져 버린 그러한 양성 기준에서의 망치의 기준. 그럼 실질적으로 이때 당시의 변동성이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의 변동성이 신풍제약이에요. 저런 거를 왜 못 잡냐 이거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신풍제약 아니에요? 그럼 윤정두가 일일이 문자 사인 다 드려야만 되나? 왜 한 300만 원짜리 VVIP 가입해 보실래요? 어? 그 싫잖아 또. 그죠? 응?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방금 보신 게 여기란 말이죠. 여기에 기준에서 갭상승 5%에 저가가 마이너스 0.4입니다. 그럼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5% 갭상승 나온 게 거래량 터졌겠어 안 터졌겠어? 일정 범위 터졌겠죠. 5% 갭상승 나오고 마이너스 0.42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얼마짜리? 6%에 달하는 조정이 나온 거예요. 이게 6%에 달하는 조정이 작아요? 6%의 조정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6%짜리에 3%가 꼬리가 달리고 몸통이 이만한 망치가 나왔어. 이거 매수를 어디서 해? 여기서 하는 거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여기서 해요. 이거를. 바보야 우리가. 그래서 망치를 여기서 배워서 새로운 저가가 나면 에이 어제도 나왔고 거래량 터졌고 거래량 터진 상태에서 들어 올리는데 저 꼬리 달리면 된 거지. 저기다 대고 야 바닥이 아닌데. 아니 그러면 바닥이 아니면 그 샛별형 봐. 그러면 샛별형 봐. 알았어. 샛별형 보면 어디에 여기서부터 매수 구간이라고 우리가 유료 강좌에서는 얘기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악을 쓰면서 해드릴 거라고. 그럼 13,000원이야. 그래도 싫어? 캔들 교육 아직 안 받아서 싫어? 그럼 여기를 넘겨야지. 그 다음 여기를 넘겨야지. 계속 넘길 때마다. 거래량이 안 실렸어요. 에잇! 오전에 상한가 들어가 버렸잖아요.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 상한가 들어가 버렸잖아. 그럼 개장초에 봤으면 이건 다 잡아먹죠. 그럼 이 12,000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망치형의 기준이면. 샛별형의 기준이면 13,000원.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망치형과 샛별형과 장악형과 그리고 잉태형에 대한 매수 편입 단가가 다르다. 근데 항상 또 뭘 말씀드립니까? 이거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캔들은 혼마가 만든 지 300년 된 거예요. 일본의 혼마가. 그것을 80년대 후반에 스티브 니슨이라는 분이 전 세계에 전파를 합니다. 80년대 후반에 HTS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혼마 양반의 그분의 책이 공식적으로 제대로 번역돼서 나온 게 없어요. 소설 비슷하게만 써있고 없어요, 거의. 스티브 니슨이 발간한 책은 2권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80년대 후반하고 지금하고 같아요? 당장 10년 전에 교육해드릴 때 5에서 10거리라고 했는데 그게 최근에 작년에 교육할 때 3에서 5거리라고 했는데 지금 기준에 이번 장에서 1에서 3거리라고 또 수정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빨라지고 변동성이 달라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윤정두가 지금 거짓부렁할 것 같아요? 20세기 HTS가 나온 이후에 캔들의 모든 패턴의 정의는 윤정두가 다 해놓은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아까 보여드린 표가 그게 다 거짓말 같아요? 이거를 여기서 못 잡아요? 이거를 정형화해놨는데 매번 말씀드릴 때마다 거짓말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게? 결론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갭상승. 그러면 저 샛별형이 나온 것만 다 뒤져볼까? 저 샛별형이 나온 거 EDGC. 뻥이에요, 제가 윤정두가? 그래서 봐봐. 이거 부럽죠? 이거 막 사고 싶지? 아고, 갖고 싶어라. 아고, 나도 사고 싶어라. 그럼 뭐 하냐고. 이 샛별형 안 보여? 샛별형이 안 보여요?
줄까지 다 거드리고 설명 다 해놨는데 그럼 얘 뜨고 나서 놓치고 엉엉엉 울고 바닥을 치고 땅을 치고 후회했다면 이게 이 변동성이 작냐고 여기가. 이게 작아요? 작아 보여요? 여기 돌리면 들어갈 수 있는 게 망치형의 기준인데 망치는 바닥에서 또 아니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이잖아. 왜? 갭상승이 나왔으니까. 어금 양당 무는 거 봐. 윤정도. 이거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9% 갭상승인데 거래량이 안 터졌겠냐고. 9.91에서 5.41까지 밀렸어요. 그러면 7,320원에서 7,020원까지 밀렸어. 300원이 밀렸어. 4%대가 넘게 밀렸어. 그럼 절반 돌리면 얼마예요? 150원 플러스 해주니까 7,170원, 7,200원. 이날 방송에서 뭐라고 해드려? 여러분, 이리지실은요, 7,300원 살 수 있겠네. 7,400원, 엄마, 샛별은 7,500원도 다 되고 다 되네. 왜? 그때 우리가 종목이 안 좋았어, 주력이. 단타 칠 상황이 아닌데 자꾸 단타를 하려고 하니. 그리고 또 뭐 하나를 드려야 조금 그래도, 노여움이 풀리지. 그래서, 그럼 시젠하고, EDGC하고, 수젠텍하고 그리고 하나 랩지노믹스 4개를 묶어서 봅시다. 왜? 3월 9일날 그렇게 들어가서 대박 났거든. 근데 벌써 이미 수제는 폭등이 나와버렸어요. 들어갈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얘를 잡아냈단 말이야. 얘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EDGC가 첫 번째 상한가 나온 이후에 갭상승 14.2이면 어떻게 돼요? 시초가 대비 15% 미만까지 쫓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버거우시면 수젠텍. 이때 수젠텍이 강보합이었거든. 그 다음 날은 엄마 이게 망치형이요. 이게 교수형이요. 교수형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꼬리 달고 돌리면 요 가격인데 여러분들은 또 여기서 산다고 그러거나 혹은 시가와 종가를 모르다 보니까 얘 어디서 사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절반인 여기서 사야 된대.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여기 절반이 생길 수가 있어? 그럼 얘는 뭐냐면 어떻게 돼요? 음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생된 이후에 이렇게 돌려졌을 때 요 기준에서 여기서 사는 거예요. 시초가를 돌리면서 하고 싶다면 상관은 없어요. 교수형이냐? 아니라니까. 교수형이 되려면 갭상승이 나왔죠. 새로운 고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내려와야 돼. 이만큼씩 막. 이렇게 내려왔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막 추격 매수를 하는 거야. 왜? 싸 보이거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녹십자, 랩셀 이런 거. 녹십자, 랩셀 지금 사도 되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돌리면 이게 교수형입니다. 왜? 전 거래일에 상한가를 갔는데 뭐 상한가가 됐든 안 됐든 이 거래일 기준의 양봉에 혹은 그 전 거래일까지 훼손을 시키면서 차익 실현의 욕구가 터져버렸다? 이거는 끝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돌려지냐? 추격 매수죠. 그냥 막 따라붙는 거야. 야, 낙폭가다. 이게 또 갈 것 같아. 와! 하면서. 큰일 날 소리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돌려졌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상한가까지 막 가버려. 이게 상한가죠. 만약에 이게 꼬리를 여기까지 침범을 했어요. 근데 이게 돌려져. 상한가를 가버려.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게 교수형이 아니야. 아니란 말이에요. 왜? 꼬리가 이제 절반 이상 1대1이 돼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상한가 요 기준에서만 해석해도 상한가하고 몸통하고 꼬리하고 차이가 나죠. 어찌됐건 요거는 신풍제약에 다시 설명드릴 텐데 그 이후의 흐름이 다 그냥 다 수익이야. 다. 다. 그러고 나서 또 뭐가 떠요? 상승 잉태 확인형 떴다 눌린 거죠. 우리 이날 들어가 안 들어가? 이날 들어갔죠. 금요일날 4월 3일날. 이날 들어간 게 얘하고 수젠텍. 수젠텍. 그 남들은 여기서 상승 잉태형 뜨고 변동 나오니까 들어갑시다 해서 여기 21% 갭 상승 나올 때 전량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고 계시냐고. 또 신풍제약 같은 경우 뭐라 그랬어요? 신풍제약. 이자락에서 이날 우리가 수익 내요 못 내요? 내지. 이날 윗꼬리는 오후장에 나온 겁니다. 오후장이 아니라 이제 바닥 찍고 나온 겁니다. 이날 다이나믹 했죠? 시초가 어디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근데 이거를 절반을 꼬리 달릴 때까지 기다려? 무슨 소리야. 예? 변동성이 이게 어마어마한데 무슨 절반 꼬리를 기다려요. 시초가 7% 상승 이후에 16% 하락했는데 21,500원에서 16,800원까지 밀렸는데 그럼 얼마 밀려? 대략 한 5,000원 밀렸는데 2,500원 돌리면 들어가겠다? 10% 이상 돌리면? 에이 어디서부터 된다고 그랬어요? 바닥을 찍고 돌린다? 거래량은 뭐 무지하게 터져 있다? 시장에 누구나 다 보고 있다? 그럼 요런 데서 왜? 들어가고 나서 손절범위 3% 혹은 내가 들어간 가격 대비 3% 기준점만 잡을 수 있으면 그래서 방송해드릴 때가 18,500원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 설명하고 있을 때가 19,500원
그래놔서 쭉쭉쭉 어느 가격이든 다 살 수 있다. 왜? 거리량이 흐블나게 터졌으니까. 전라도냐고요? 아니요. 어머님이 전라도, 아버지가 경상도. 그렇게 해서 이 수익이 다 내면 뭘 미련을 가져요? 전량정리지. 왜?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부분의 시초가가 여기기 때문에 꼬리가 달릴 수 있으면 여기까지 이만큼 달립니다. 그죠? 요만큼. 그리고 얘가 상한가를 가더라도 어떻게 돼요? 상한가가 요만큼 뿐이 안 돼요. 그럼 결국은 뭐다? 아래 꼬리가 훨씬 긴 뭐가 돼요? 다시 그려드릴게요. 아래 꼬리가 시초가가 여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형성되는 몸통이 상한가여봐야 요 정도 뿐이 안 돼요. 그러면 아래 꼬리가 더 긴 망치가 되는데 우산형이 되는데 그 우산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양봉에 몸통에 구간까지 다 파고들죠. 나는 어떤 가격에서든 차익 실현을 다 하겠다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끝나버리면 이게 교수형이라는 게 이게 추격 매수 막 아주 공격적인 추격 매수. 근데 그거를 위해서 물량 또 털고 이 상태로 종가를 만들어놨다. 시초가가 여기고 그 다음날 거래량만 터지면 공략해야 하네요. 하죠. 그게 캔들입니다. 그게 캔들이에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그 별개의 상품이에요, 다. 별개의 상품이고, 급등주 마스파방에 가신 분들도 USB를 다 드렸잖아요. 어느 사이트에서 그걸 해드려. 그리고 또 급등주 마스파방에서 수익이 나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정회원님들은 이제 300만원 내시고도 또 교육비를 따로 또 내세요. 그래서 정회원님들의 기준에 300만원 내시고 교육비 또 내시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33만원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할인을 해드리니까 마스터방에 계신 분들도 일단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해보자고요. 마스터방에서 신청 인원이 월등히 많으시면 지금 교육하는 동안에 그냥 막 신청 나도 마스터방인데 나도 20회 해줘요. 그러면 또 이제 소외가 된다니까 지금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33 결제하신 분들이 어쩔 수 없지만 뭐. 그래서 일단은 하여간에 나도 혜택 좀 주세요 하시는 명분이 있으신 분들은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뭐 교육 받으신다는데 제가 뭐 박하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캔들 지금 계속 교육 받고 있는데 그래서 신풍제약의 일봉 보시면 새벽에 떠야 안 떠? 뜨잖아요. 그리고 이런 게 전서구용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배우셔야지. 바닥에서 전서구용 뜨고 한진칼 같은 경우 전서구용 뜨고 허벌나게 올라가 버리죠. 이틀 상한가가 버립니다. 한진칼이. 근데 캔들을 안 배워? 세상에. 난 캔들은 다 아신다고. 음봉양봉 다 아시고 뭐 수익 잘 나신다고. 다 거짓부렁이었네. 다날 주봉 보세요. 다날. 갭 상승에 대한 범위. 윗꼬리에 대한 흐름. 다 우린 차익 실현하고 나오잖아요. 한진칼 어때요? 이게 66,600원이에요. 68,600원. 91,000원 넘겼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거. 그게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흐름에서 한진칼이 똑같아요. 월봉에서. 저게 지금 교수형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다 설명해 드렸잖아. 저게 교수형이에요? 아니라니까. 교수형이 되려면 갭상승의 범위가 전월에, 전일에, 또 전주에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나온다고 그랬죠. 신고가가. 시초가의 흐름이. 그게 아니라면 교수형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망치 2개 뜨고, 변형, 샛별형 뜨고, 그러고 나서 시세 쭉쭉쭉. 망치의 기준에 놓고 보시자는 거예요. 망치 상승되고, 실패되고, 또 음봉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두 번째 기준에서의 편입 기준이 어디가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에 절반이라니까요? 그죠? 이제는 조금 보이시죠? 이걸 정형화된 자료를 갖고 있어야 안 잊어먹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녹화 방송 봐도. 이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멀어집니다. 변동성이 컸을 때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군들의 이 샛별형, 변형 샛별형, 한진칼, 변형 샛별형 안 보여? 인상 빡 쓰고 있는데 지금. 저런 변형 샛별형, 장악형, 잉태형, 별 3개짜리의 4대 천원 캔들에 대해서 배우시고 추가적으로 예전에 배우신 분들 이거 나 다 아는데요. 삼선 전환도 아시나? 삼선 전환도 하나 배우는데 그게 우리 정회원님들 기존에 다 교육받았던 2년 전에 교육받았던 분들 입장에서 삼성 전환도 하나 배우는데 22만 원, 33만 원이 그게 아까우면은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우리 정회원님들은 어찌됐건 만약에라도 시장이 흔들려서
만약에라도 시장이 깨진다면은 그러면 정 의원님들 오늘 결제하신 거에 대해서 기간으로 연장을 해드릴게요. 기간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윤정부가 장사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 장사가 아니잖아 지금. 교육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어때요? 예? 여기서 망치만 하나 이제 오늘 배웠다고 치면 시초가가 어딥니까? 시초가가 여기란 말이에요. 시초가가.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반. 예? 그러면 어디? 여기에 기준이 됩니다. 여기가 매수권이야. 예? 의약품 업종 기준에. 얘는 어떻게 돼요? 이 몸통을 다 보는 게 아니니까 시초가가 여기라고. 시초가도 안 보면 어떻게 해? 시초가의 음봉의 절반을 되돌리는 여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기 시초가를 볼 거야? 응?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지금 문자의 기준에 이제 막 생각들 하시는데 결론은 교육의 기준을 잡으셔야지. 교육받고 문자 주는 데 없잖아. 네? 그래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이 그 약속을 할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월 말까지 시장이 지금보다 지금 종가 1830, 1860 지금 종가보다 1800을 이탈해서 1700대 뭐 중반 막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계좌가 다 깨지겠죠. 그러면은 문자 보름 연장을 해드릴게요. 보름을. 그렇지 않고 1750포인트 위쪽이라면은 혹은 그 이상이라면은 그냥 교육 받으신 걸로. 왜? 교육 받고 문자 나가서 월말까지 수익 다 내실 수 있는데 그거 한 달 주시면 안 돼. 윤정도 지금 장사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1, 2, 3탄 나들은 사람은 문자를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2탄에서는 보름을 더 드렸잖아요. 2탄에서는. 그죠? 그리고 이제 가격 기준이 이제 월등히 약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문자 상품을 따로 내놓든 할게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전기전자 업종이나 이런 부분도 어느 시점에 잡을 수 있었겠느냐. 어느 기준을 잡을 수 있었겠느냐. 응? 그 캔들에서 시초가, 종가 이런 거 다 잡아내시면 전부 다 뭐 삼성전자가 됐든 뭐 하이닉스가 됐든 일주 월봉의 기준이 됐든 전부 다 잡을 수 있어요. 삼성전자 볼까요? 응? 삼성전자 보실래요? 네. 월봉 보시죠. 삼성전자 월봉 보시면 양봉의 아랫꼬리는 뭐라 그랬어요? 양봉의 아랫꼬리는 몸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이거 참 진짜 시간 없는데 그죠? 이 녀석이 말이야. 시간 없는데. 에헤, 이 녀석이 말이야. 시간 없는데. 아하 이거 참나 이거 왜 이러냐. 자, 요 기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 기준에서 양봉의 아랫꼬리는 양봉이라고 변형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뭐예요? 장악형 떴네? 장악형이 떴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장악형이 떴네! 그러면 장악형의 매수 평균, 매수 구간이 달라진다 그랬죠. 그러면 요 기준에서 어떻게 돼요? 음봉으로 미끄러져 떨어져 내려가서, 요렇게 형성이 됐어요. 만약에. 그럼 어떻게 돼요? 망치가 떴네. 근데 망치의 캔들이 좀 너무 작은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돌려주면 돌려줄수록 양손으로 돌려주면 돌려줄수록 캔들 크기가 커지죠. 그럼 망치의 기준에서 편입하는 것과 장악의 기준에서 편입하는 것은 가격 차이가 납니다. 또 순절 범위가 달라져요. 그런 기준에서 해석을 하는 거고요. 이런 기준에서는 잉타 확인형의 기준도 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계속 갭상승 나오면서의 흐름이 되고요. 그죠? 이런 데서는 하락 장악형의 기준이 되고. 그렇게 해서 2017년도에 윤정도는 1년 8개월 만에 삼성전자의 매도 사인을 냅니다. 1년 9개월 만에 낸다. 어디서 냈냐면 여기서 냈어요. 여기서. 요거 보기 전에. 왜냐하면 한 달에 나올 수 있는 그 흐름이 대부분 다 나왔다라고 해석을 했죠. 그렇게 했고 그 다음 범위에 뭐 장악화 기능 그런 식의 흐름. 윗꼬리 달릴 때 차익 실현 범위는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윗꼬리의 차익 실현이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월 기준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만큼이 올라왔다.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DB하이텍 전량 차익 실현. 이땐 캔들로 잡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윗꼬리 캔들은 별이 2개짜리라서. 어찌됐건 그 이후에 흐름에서 지금은 재편입 구간을 잡고 있죠. 그 재편입 구간 잡아서 재편입을 했고. 그러면서 3월 23일 날 이 어려운 시장에 이격도 교육 다 해드리면서 걱정 마십시오. 시장은 16년 저점을 깨고 있더라도 종목의 저점은 안 깨지고 있습니다. 이거 안 깨진 거예요.
결국은 그게 2월 23일이 바닥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럼 마찬가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캔들만 제대로 조금만 배우시더라도 변형, 상승, 잉태, 확인형 뭐 이런 거 다 배워놓으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계좌는 여러분들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 기초를 왜 안 배우세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랜빌의 매매 법칙은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자료 올려드리고 또 늦어졌는데 이거 하기엔 또 너무 머니까 그랜빌의 매매 법칙 지금 요거 죄송한데 저 서경은 PDF 파일로 해가지고 자료로 좀 올려드려. 그렇게 해서 일단 자료 갖고 계시고 어차피 또 무방 또 있으니까 또 놓고 보는 걸로. 그리고 이제 아까 약속드린 게 이제 종목에 대한 약속을 드렸으니까 종목 기준에서 간단하게만 언급을 드릴게요. 뭐 종목을 AS 해드리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또 새벽에 커리큘럼 짜서 해놔야 되니까 지금 그래서 교육은 내일 기준에 2탄 교육 받으신 분들 추가적인 교육 2탄 추가 교육 매직 시그널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화요일은 무방만 진행을 하고 수요일날 캔들 야 이거 캔들 이거 큰일 났는데 많은 분들이 캔들 참여하실 수 있게끔 좀 우리가 많이 오픈을 해놔야 되겠어요. 그래서 캔들 오늘까지 결제하시는 분들만 33만 원에 결제하실 수 있도록 아시겠죠? 캔들 오늘까지 결제하신 분들만 33만 원. 그리고 내일 점심 9시 넘어서는 이 바꿔가지고 전부 44만 원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오후에 6시 4시 5시 이후에 55만 원으로 그리고 이제 정상가로 다 환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캔들 윤정도 캔들 요 홈페이지 오시면 현재 기준의 결제하기란에 33으로 돼 있어요. 요거 33 결제 누르시고 33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신규 33이시고 이거 88로 계속 했던 거예요. 결제 실질적으로 다 이거 나머지 다 110만 원 다 한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기존에 이제 들으신 분들과 우리 VVIP 회원님들 300만 원씩 과금하시고 들으시니까 이거 다 110만 원씩 한 거예요. 이게 최대 할인폭 마지막에 88만 원까지 했잖아요. 응? 그죠? 그래서 캔들은 요거는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요 기준에 기존에 1탄, 2탄 들으신 분들까지는 혜택을 더 드립니다. 그래서 VIP 1탄, 2탄 들으신 분들 22만 원에 드립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 USB 가격도 안 나와. USB 보내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할게요. 신규 가입하신 분들도 일단은 33만 원의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탄에 대한 거는 2탄 들으신 분들이 3탄 결제하실 때 부여 다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질문 내용이 쭉 이렇게 했는데 아까 두산 솔루스가 질문이 있었었죠.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비가 오나요 지금? 아이고 수전택 두산솔루스 한국유니온제약 혜인님께서 간단하게만 해드립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백만장자 영규님은 됐고 내일 장중에서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하이닉스 위에 있지 않나요? 일단 S맥 전기 빠지면서 매도인 게 몇 개째인데 웃자노 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문자 받고 바로 들어가면은 어디서 문자 받고 저희 쪽이신가요? 저희 쪽 단문은 기준점을 잡아드리는데 그리고 이제 어제도 금요일 날도 문자 나간 게 뭐예요? 삼성 바이오로직 쓰고 한진칼 차익 실현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원래 4사 준비했다가 원체 332 말씀하셔가지고 해드리는 거고 이건 말도 안 되잖아. 한국정치TV는 어디 다 가봐. 정신 나간 것들 뭐 몇백만 원씩 강의비 해놓는 애들도 많은데 내용도 없는 거. 다날 예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대체 이제 그 밑에는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자 빠르게 아이고
왜냐면 저희 그 같이 계신 분들도 지금 되게 집에를 못 가세요, 지금. 전화 너무 많이 오고 카드 결제만 오고 그래서 빨리 마무리 져야 이제 쉬지도 못하고 또 나와서 또 아이고 이게 아이고 예전에 다 이게 99만 원 그리고 또 증권사 임직원 할 때는 200만 원 시간당 200만 원씩. 매버릭님 1탄 88에 2탄 55에 돈 주고 받았는데 우우우우 문자 작품 좀 해주세요. 일단 고민을 해보죠. 내일 우리 고객님들 2탄 받으신 분들은 내일 또 우리가 그걸 하잖아요. 응? 추가 교육을 하니까 그때 또 의견을 또 주시면 반영을 일정 범위 해드릴게요. 윤정도인데. 두산 솔루스 같은 경우에 수급이 좀 꼬여져 있습니다만 요 수급은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3천만 주짜리의 하루에 1%가 채 안 되는 물량입니다만 어찌됐건 3거래일에 3%. 근데 재미난 거는 현대건설인데요. 그냥 이건 비교만 해드리는 거예요. 이 당시 기준의 현대건설의 물량이 개인들 물량 외국기관이 떠넘긴 게 이게 1억 1,100만 주짜리거든요. 1억 1,100만 주. 원래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나와서 갭상승 이후의 흐름인데 경협주라는 명분을 갖다 붙여놨죠. 그래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현대 로템, 현대 엘리베이터가 사상 최대치의 거래대금이 형성되면서 주가가 움직인 거예요. 그때 1억 1,100만 주짜리 종목에 1,200만 주 이상을 갖다 팔아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올라왔죠. 이 주봉이에요, 주봉. 시가총액 5조짜리를 시가총액 9조까지 만들어버리니까 꿋꿋하게. 그래서 이 부분의 그 두산 솔루스의 이 수급에 대해서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빠진다 이런 논리는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일단 일부 강세를 띠는 부분이 나왔는데 이것도 큰 의미 부여하기는 어렵고 거래대금도 그렇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거래량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거래가 죽으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두산솔루스의 거래대금이 거래량으로 잡아드릴게요. 요날 그 거래량 부분이 740만 주예요. 70%면 77에 49, 74, 28. 그러면 500만 주 정도. 최소 500만 주. 최소 500만 주가 형성되면서 양봉이 나와야 반등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 내일 시초가가 갭상승이든 갭하락이든 거래량이 없이 밋밋하다. 그럼 일단 무조건 전량 정리. 전량 정리한 이후에 복수하고 싶다. 그럼 거래량 터지는 날의 기준.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펀더멘탈적인 부분 없습니다. 그러면 심리적인 부분 있지요. 심리적인 부분은 뭐냐? 매각 관련된 내용인데 그 매각 관련된 내용으로 변동성이 나왔을 때 외국 기관은 팔아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매각 이슈도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슈나 여러 가지 부분이 어찌됐건 월요일 날 거래량으로 수반된다면 변동성은 나올 거예요. 거래량이 500만 주 미만이다? 안 됩니다. 무조건 거래량 500만 주. 9시 10분까지 50만 주. 동시효과 1, 2분 동안에 10만 주는 터져야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갖고 있는 물량 전량 정리. 그러고 나서 되돌릴 때 거래량 터질 때 들여다보는 겁니다. 끝! 예, 그래서 금요일 날 과하게 그 시간에서 밀려 내려왔던 부분이 있어서 금요일 날 우리도 단기 공략주로 설정을 해드렸고 그 범위에서 이제 접근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 기준의 손절 범위가 분명히 형성이 됐었고 그 손절 범위를 놓치셨더라도 재차 또 손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손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쳤다면 안 돼요. 비중은 이런 종목은 다소 제한적으로 5% 미만 또 1, 2% 이렇게 놓고 보셔야 되고요. 고점 대비 얼마? 2%, 3% 등락 범위에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을 해 놓으시는 게 맞습니다. 자, 두산솔루션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잔텍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앞전의 흐름도 있지만 거래량 터진 날만 변동성이 나오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나오는 날만. 그죠? 그렇게 되고 여기. 그러니까 여기 뭐가 떠요? 상승 장악 확인형이 뜨네. 상승 장악 확인형. 그리고 그 앞전의 흐름으로 놓고 보면 이게 교수형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 다음날 또 수익이 발생되죠. 그 다음에 장악형 뜨죠. 장악 확인형까지. 이게 수익이 무시할 수 있는 수익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3월 9일 이후에도 우리가 언제? 요때 들어갔잖아요. 요날. 왜? 넵지노믹스가 급등이 나오고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면 돌파구를 하나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시제는 1조 이상 안 터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오기 어렵고 랩지노믹스를 기준 잡아서 수젠텍과 EDGC를 봅시다. 이게 문자가 나간 게 몇 명이에요? VIP, VVIP, 그 다음에 교육 받으시는 분들, 교육생분들 두 분 해서, 두 분이 아니라 두 군데 해서, 230분, 300분, 400분 정도 나왔어요. 일단 유료 문자만.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갭상승 나오고 수익 내고 나왔죠. 거래대금 거래량이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얼마가 터져야 되냐면, 거래량 기준에서 최소 범위의 기준이 1000만 주 이상 터져야 됩니다. 1000만 주 이상 터지고 거래대금이 나와줘야 돼요. 최소 범위가 일단 어찌됐건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 500만 주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500만 주 갖고는 안 되고요. 결론적으로 망치 뜨지 않았냐? 근데 망치 크기의 변동성이 다른 쪽 망치 거래량이 다소 제한적이어서 신뢰도가 조금 저하된다. 그 정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는 일단 수젠텍도 마찬가지로 내일 갭상승이 나오든 갭하락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거래량 최소 범위의 기준을 여기서 거래량 기준 잡으면 1300만 주니까 1300만 주네요. 그러면 1300만 주 곱하기 7, 1000만 주 정도 잡으셔야 될 거예요. 1000만 주는 나와야 변동성이 있다. 그 이전에는 일단 정리해놓고 손실이더라도 정리해놓고 11%건 20%건 정리해놓고 그 다음 대처를 해야 된다. 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냥 냅뒀더니 막연하게 냅뒀더니 뭐 반등 나와서 대박 났는데 왜 밑에서 자르라고 그러냐. 매매가 안 되실 경우에는 저런 종목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자칫 낭패를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 뭐 한국유니제약의 경우에 거래대금이 뭐 아직 1000억이 안 되는데 급격히 줄었죠. 그럼 얘도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1890만 주, 2000만 주, 1400만 주, 대략 한 1500, 1400, 1000만 주는 일단 무조건 넘겨야 1000만 주는 무조건 넘겨야 변동성이 나올 수 있어요. 개장 초에 뭐 1000만 주의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9시 10분까지 100만 주가 안 실린다. 정리. SK 하이닉스 기준은 IT 종목은 무조건 일단 가지고 가시는 쪽의 기준을 잡아드렸죠. 네? IT는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세요. 뭐 지금 기준에서 뭐 어쩔 수가 없지. 대안이 없습니다. IT 쪽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팔아요. 기관이 팔아서 뭐 장난치나.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적 수급 자체도 그렇고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누적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시장 대비 월등히 방어력이 있고요. 2016년 대비 상승률이 있죠. 왜? 실적이 되니까. 유지. 비중 조절만 잘 하시면 되겠고 주력으로 놓고 대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녹십자 넵셀은 아까도 설명드렸죠. 네? 얘는 거래량이 일단은 500만 주 정도는 실려줘야 되겠고요. 500만 주 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최소 500만 주 이상. 그렇게 해서 500만 주의 양봉이 나와줘야만 돌려져요. 근데 내일 급격히 거래량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전량 정리입니다. 500만 주 이상의 양봉 아니면 안 돼요. 그럼 500만 주 기준에 개장 초에 9시 10분까지 10%는 실려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코오롱 티슈진. 뭐 이 거래 정지네요. 거래 정지 아니에요? 그죠? 모르겠어요. 거래 재개되나요, 내일? 거래 재개가 된다면 1000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나오는지 그거만 보시고 나머지 부분은 뭐라고 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답 자체가 S맥 같은 경우에 1억 3천만 주, 3만 주.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뭐야? 하락 잉태 확인형이네. 하락 잉태 확인이 뜨자마자 시초가에서 무조건 던지는 거네요. 캔들의 기준에서도 무조건 매도고, 그 다음 우리 교육 기준에서도 거래량이 안 되고 음봉이니까 무조건 매도고. 얘도 내일 돼서 갭상승이 나오든 갭하락이 나오든 다 필요 없어요. 기준 거래량,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량이 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억 5천만 주죠? 그럼 거기에 70%라고 해도 47에 28, 3억 주 정도는 터져야 돼요. 3억 주 정도 터지려면 개장 초 9시 10분까지 3천만 주. 터질라나? 그거 안 되면 무조건 정리. 정리 이후에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이러한 내용이 예를 들면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죠. 거래량과 거래 대금 기준 잡아드렸잖아요. 이게 1억 5천만 주씩 계속 터집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점에 여기서 털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최고점에 체크실현했죠. 공개 매수 사인 다 드리고. 그리고 우리 마스터님도 다 차익 실현 다 하셨고 더 밑에서 잡은 다음에. 네? 삼성전기
마찬가지예요. IT 쪽의 종목은 전부 어떻게 한다? 비중 유지, 추가 확대 가능. 펀더멘털적인 부분으로 놓고 보시고. 성우테크로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있어요? 거래량이 뭐 이거는 AS고 뭐고 뭐 되지를 않을 것 같은데 20만 주 무조건 정리. 뭐 얘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거래량이 없는데. 무조건 정리. YBM 넷도 거래량 없으면 무조건 정리해요. 왜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도 안 되는데 그냥 들여다본 건 뭐예요? 거래대금 하나 때문이죠. 시장 이슈고. 그럼 얘의 거래대금이 예를 들면 3천만 주 터질 때 3천억 이상, 그러면 그것의 70%면 2천만 주, 2천만 주는 터져줘야죠. 그래야 1,000억 넘고 1,500억 넘고 2천만 주 터지지 않는 한 변동성 안 나옵니다. 무조건 정리입니다. 괜히 이런 데서 힘겹게 하지 마시고 정리해서 대처하십시오. 다날도 우리는 다 정리했잖아요. 왜? 다날 같은 경우 갭상승 이후에 얘를 펀드멘털적으로 들어왔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갭상승이 나와서 얼마나 신나고 좋았습니까? 갭상승 나와서 거래량 터졌는데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지만 결국은 4,400원 이탈의 전량차익 실현이죠. 4,400원 기준 잡아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련을 안 가져야 돼요. 고점 대비해서 이만큼 밀고 내려왔는데 이걸 왜 미련을 가져요? 그러고 나서 거래 터지고 되돌릴 때 한 번쯤은 볼 수 있습니다만 역시 밀리면 또 정리, 전량 정리. 내일 기준 똑같습니다. 대한날의 경우에 이번 이제 거래량 고점 기준이 1억 주란 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7천만 주 터져야지 그러면. 7천만 주가 터지면서 양봉이 나오지 않는 한. 예? 개장 초에 9시 10분까지 700만 주 터지지 않는 한 단날은 못 간다고 봐야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봉장에 갭이 나왔을 때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점진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26% 폭등 나오게 해주세요. 그건 못한다고. 그건 불가능. 점진적인 상승은 가능. 네, 여기까지.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333 한번 눌러주시고 333 그리고 교육 강의는 돈 아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손실 나는 거 그거 다 손실폭 1% 위에서 정리할 수 있고 1% 밑에서 사실 수 있다라고만 생각해도 여러분들의 교육 비용은 절대 아까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교육 비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말도 안 되는 33만 원에 5시간, 4시간, 5시간 교육을 해줘. 33만 원에 USB 14시간짜리를 드리고 문자를 이달 말까지 드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오늘 직접 통장 입금하시고 그리고 나서 수요일부터 교육 받으시고 내일 바로 가격 인상시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음악 한 곡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습니다.